던전밥. 여기에는 위도 아래도 없으며 시기란 그저 오로지 삶의 특권일지니. 던전밥. 아, 던전밥. 듣는 웹툰 웹툰이스타 357화 던전밥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재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우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것이 이 오프닝이 달고 닦은 오프닝이라는 사실. 근데 왜 이렇게 작게 해요? 약간 속삭이듯이. 처음엔 이렇지 않았는데. 맞아. 이게 안 잡혀요. 점점 쪼그라들어 소리가. 네, 저의 디렉팅을 받고 정우가 약간 하면서 길을 잃었어요. 길을 잃었다 하면서 점점 이제 그러니까 제가 요구했던 건 당신이라면 어떻게 이것을 감탄사로 마지막에 던전밥이 감탄사잖아요. 이 감탄사가 나오는 그 사페의 그 재질을 어떻게 하면 살리겠느냐라는 요구를 했는데 자꾸 이제 그 변사의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오로지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던전밥이 나오는데 약간 이럴 것 같은 느낌인 거야.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거둘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디렉션을 줬더니 나름 잘하길래 해보라고 했더니 다시 작아졌다 목소리가. 이것도 녹음하는 재미 아니겠습니까? 너무 힘들어요. 지금 애는 쓰셨다. 네. 에어컨 틀었는데 지금 땀이 납니다. 시민은 하셨다. 정우가 아직 내려놓지 못해서 이거 이제 애는 착혀. 약간 왜 욕을 하세요? 아니 왜 욕이라뇨. 제 본적이 충주입니다. 그래서 충청도 말을 잘 알아듣기 때문에 이게 정우님이 아직 내려놓지 못했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너무 젠틀맨이고 싶어요. 좀 알 것 같네요. 네. 이게 뭔지. 사실 아니거든요. 네.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내려놓고 자기가 웃길 수도 있고 망가질 줄도 알아야 되는데 망가지는 걸 잘 못해요. 그거 어렵더라고요. 네. 네. 내려놓지 못했다는 게 그런 의미인데 제가 뭘 안 내려놔요 아까 버럭했잖아요. 저한테 긁힌 겁니다 이게. 그래서 앞으로 정우한테 무게를 내려놓는 훈련을 많이 시켜서 이제 어깨를 좀 가볍게 만들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오프닝에서 이미 3번이나 나왔어요. 작품 이름이. 심지어 저까지 하면은 4번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원래 저희 웹툰이스타에는 유구한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그게 되살아났는데 네. 뭐냐? 손님이 오시면 그 손님이 초대한 손님이 요구하는 작품을 리뷰하게 됩니다. 지정 작품 리뷰. 네. 근데 그게 막 저희를 골려 먹으려고 좀 친한 분들이 오시면 골려 먹으려고 하시는 분들 계셨어요. 오. 덴마해 주시면 안 돼요? 막 이런 거 가지고. 하고 싶었다. 그리고 4년이 걸린 다음에 네. 3번에 걸쳐서 리뷰를 중간까지 하고 네. 완결을 본 다음에 거기까지 한 걸 잘한 것으로 하자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다행히 그렇게 길지 않은 작품을 추천해 주셔서 네, 리뷰를 하게 됐습니다. 누가 추천해 주셨죠? 네, 오늘 리뷰할 작품은 저희 이제 지지난 시간이라고 해야겠죠? 그렇죠. 네, 지지난 시간에 오셨던 포베 작가님이 추천해 주셨던 던전밥입니다. 네. 요즘 되게 화제의 작품인 것 같아요. 핫하죠. 핫한 작품. 애니메이션 나온 다음에 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나왔을 때 우리나라에 나왔을 때 15년인가 16년인가? 근데 그때도 약간 국내에도 꽤 약간 입소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던전밥이란 만화 있는데 재밌다. 그러니까 그때 처음 유행했을 때 좀 그때도 옆에서 봤잖아요. 그걸 보고 있을 때 유행했던 느낌과 지금 유행하는 느낌이 달라요. 그쵸. 어떻게 그거는 다른가요? 그때는 던전에서 몬스터 잡아서 밥 해먹는 만화래 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유행하는 게 그걸로 시작해서 감동을 주는 만화로 바뀌었어요. 맞아. 네. 약간 뭔가 그렇게 시작해서 근데 사실 철학도 있고 엄청 막 대주제도 품고 있고 정말 명작이에요. 약간 오줌쌈밥 같은 거예요. 막 심지어 엔딩이 나가지고 막 결말까지 완벽한 만화예요. 약간 이런 추천을 많이 들어가지고 저도 그렇습니다. 사실 계속 나도 그럼 완결까지 봐야지 하고 벼르고 있었는데 포베 작가님 덕분에 이번 기회에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이 나왔죠. 네. 애니메이션이 1분기 신작으로 나왔어요. 올해 1분기. 네. 그래서 넷플릭스에서 시즌 1이 일단 완결이 됐는데 생각보다 길게 나왔습니다. 2쿨에 걸쳐서 나온 거죠. 네. 나왔고 그리고 시즌 2도 끝나자마자 바로 시즌 2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쵸? 24화 마지막에 끝났을 때 To Be Continue가 나왔었기 때문에 바로 이제 아예 공개했죠. 완결 내용까지 다 애니가 된 것 같아요.
넷플릭스 놈들은 투비 컨티뉴 나온 다음에 시즌 취소한 게 몇 개인지 제가 셀 수가 없어요. 근데 저 도로의 도로가 4년 만인가? 4년 만에 시즌 2를 만든다는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저는 믿습니다 넷플릭스. 충성. 제가 되게 좋아하는 네. 그 데이브레이크라는 작품이 있는데 감독이랑 싸워서 취소했어요. 밴드? 아니요. 데이브레이크? 좀비물이에요. 네. 되게 좋아하는 작품이거든요. 네. 명작인데 만화 원작이에요. 아. 되게 기대하고 있었는데 후반부 내용이 드라마죠 애니가 아니라. 네, 드라마요. 근데 그거 감독이랑 싸웠다고 취소했어요. 와. 그런 거 맞죠. 취소된 쫌생이 시리즈. 같은 놈들이기 때문에 넷플릭스는 돈 내고 있으니까 할 말 있지 나는. 근데 아무튼 이 작품은 아마도 완결까지 다음에 이제 나올 것 같다. 뭐 아마 내후년 정도에 나오겠죠. 그쵸? 네. 그때도 아마 24화 정도로 만들지 않을까. 그러면 딱 완결까지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1기가 만화책의 한 8권 중반부 정도까지 나왔으니까 한 절반 조금 넘는 정도로 나왔어요 이미. 그래서 2기로 이제 애니로 완결까지 보실 수 있는데 애니로 보시기에는 기다리셔야 하니까 만화책으로 그냥 보세요. 심지어 원작이 지금 완결이 나서 14권으로 완결이 네. 났죠. 그쵸. 깔끔하게 완결이 났습니다. 네. 그래서 되게 인기가 많은 작품이고 화제의 작품이다 보니까 한국에서 사인회까지 열었어요. 맞아요. 사인회 후기를 보니까 그 추첨을 해가지고 네. 뽑았잖아요. 그렇죠. 100분을 뽑은 다음에 1대1로 그 면대면 통역본과 작가님 그리고 나 이렇게 있는 그 정신과 시간의 방에서 한 10분 정도씩 1대1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모리카오로 사인회도 그렇게 했어요. 아 그래요? 어쩌라고요? 그러니까 뭐 아주 특이한 방식은 아니다.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모리카오로 작가님도 마찬가지고 네. 외부의 노출을 극도로 꺼리는 작가님들이기 때문에 약간 그런 식의 사인회를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다 두 분 다 사진을 안 남기셨고. 그죠. 얼굴 그래서 꺼리셨고. 어떤 이 작가분들이 그 신비주의로 네. 하실 때는 이 정도는 해야 되는구나. 근데 이 두 분의 또 공통점이 뭐였냐면 사인회에서 그 사인 받는 사람이 원하는 캐릭터를 하나하나 다 그려주셨다는 점. 그래서 10분씩 걸린 거죠. 심지어 쉬는 시간도 30분 정도였는데 10분만 쉬고 바로 시작하셨대요. 장인이다. 네. 와. 그리고 뭐 질문도 한 3-4개씩 막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얘기하고. 그래서 저희 웹툰이스타 올라오고 있는 사이드 B에 만화 클래식이라는 다른 또 팟캐스트가 올라오고 있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쿠이료코 작가님 사인회 후기 또 그 소미미디어 팀장님 네. 하고 해가지고 올라온 게 있거든요. 저는 사인회 못 갔는데 그걸 들었는데 약간 나도 넣을 걸. 그때는 던전밥을 다 보지 않았어. 그래서 이런 분이다. 그리고 이게 첫 장편 연재작이고 꽤 많은 단편들을 많이 하셨죠. 어떤 단편들이 있었나요? 단편들에는 용의 학교는 산 위에, 용의 귀여운 7아이, 서랍 속 테라리움 등의 단편 작품들을 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편으로 데뷔는 2011년이어서 데뷔 13년 차 정도 되시는 분이에요. 그전에는 동인 활동을 꽤 길게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뭐 연령도 성별도 다 이제 추측만 있을 뿐이지 만나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름이 료코잖아요. 네. 모르죠. 이름만 가지고 그렇게 편협하게 사람을 판단할 가명일 거예요. 수 있잖아요. 아니 진짜 아니 일본이잖아. 코로 끝나면 뭐야? 코로 끝나면 자지. 자요 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아 뭐 그렇죠. 만나봤어요, 당신? 그래서 참나.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이제 철저하게 비밀로 붙이고 계시니까 그런 분인데 초반부터 이 전전밥은 굉장히 주목받은 작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재 자체도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몬스터를 잡아먹는다. 이게 어떤 기아의 상태나 그쵸. 아니면 뭔가가 아니라 그냥 필요에 의해서 그것이 편하니까. 그러니까 몬스터를 사냥한다는 너무 익숙하잖아요. 뭐 오케이. 근데 그걸 사냥해서 걔로 잡아먹는다. 근데 그걸 그냥 잡아먹는 게 아니라 요리해 먹는다. 약간 이렇게 되는. 그런 류의 발상을 가진 작품들은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어떤 발상이냐면 극한의 상황에서 그쵸. 어쩔 수 없어. 몬스터이지만 동료가 됐던 너를 잡아먹는다. 그, 뭐 이런 이렇게 막 무슨 이렇게 난파돼가지고 막 네. 먹을 게 없어서 막 죽은 동료의 살을 어쩌고 막 이런 그런 걸. 그러니까 극한의 있었죠. 상황에서는 있을 수 있어. 근데 이 작품은 그게 아니잖아요. 너무 맛있게 즐겁게 요리해 먹어. 그리고 심지어 목적이 뭐냐면 효율성이야. 그쵸. 그리고 맛을 음미하는 거. 저 마물은 무슨 맛이 날까? 그러니까 그게 전부라고 호도하지 마세요.
모두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애와 뭐 살기 위해 먹는 애와 약간 이런 네. 다양한 조합으로 먹는 걸 둘러싼 다양한 인간 군상이 나오는 작품이기도 네네. 하고 작품이 이제 연재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2016년 이만화가 대단하다 남성 1위 2년 정도 지났을 때죠. 그리고 일본 만화대상 2위를 했었고요. 일본에서 SF상이라고 네. 볼 수 있는 SF 어워드 우리나라에 그런 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성운상이라는 상이 있습니다. 이 상의 만화 부문에서 수상을 했대요. 완결이 나고 나서 그래서 올해 2024년. 일본도 SF가 그냥 뭐 다 SF라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 작품은 던전밥도 SF구나. 근데 뭐 우리도 위아더 좀비가 SF인데. 근데 뭐, 위아더 좀비랑 네. 이거랑 네. 던전밥이랑 뭐가 더 SF에 가깝냐고 하면 위아더 좀비가 가깝지 않아요? 그렇죠. 위아더 좀 이게 왜 SF에 해당되죠? 저는 아마 이해가 안 위아더 되는데. 좀비가 SF적인 건 뭐예요? 좀비라는 그거? 그렇죠. 아니 바이러스에 의해서 좀비가 되었다면 과학적이잖아요. 근데 사실 그 위아더 좀비에서 딱히 그걸 엄청 조명하지 않잖아요. 좀비물은 과학적이니까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쳐요. 이건 뭔데 그러면? 내 둘을 비교해보라 그랬잖아요. 둘 중에서 뭐가 더냐고. 사람이 물어보면 사람의 그 혼자서 모자 쓰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저 모자 안 쓰고 있잖아요. 지금 썼잖아요 지금. 생각하는 모자 썼잖아요. 그리핀도르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물어본 거에 대답을 해주세요. 내가 물어본 것은 던전밥과 그 위아더 좀비 중에 뭐가 더 SF의 정의에 가깝냐고.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이렇게 오래 걸리면 곤란해요. 너는 내려놓는 훈련을 하시고요. 정님은 당신은 짊어지는 훈련을 좀 하세요. 제 짐 좀 가져가실래요? 농담이었고 그래서 성운상 만화 부분도 받았다고 합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이 작품 안에 세계 속 세계 이런 개념이 나오잖아요. 그림 속의 세계라든지 이런 거. 그러니까 그게 멀티버스의 개념으로 해석한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갑자기 그 수상평이 궁금해지네요. 심사평? 심사평. 찾아봐야지. 그렇죠. 한국의 SF 어워드는 모두 심사평을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 네. 그래서 이 던전밥 보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워낙 핫한 작품이었고 맞아요. 여기저기서 이제 작품이었고도 아니고 그냥 작품이에요. 네. 핫한 작품입니다. 그죠. 현재 진행형. 작년에 최애 아이가 인싸픽이었다면 올해는 던전밥이 인싸픽이야. 애니메이션 한정으로. 프리랜과 던전밥 이 두 가지가 쌍벽을 이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 인싸픽인지 모르겠고 전 약간 좀 대중적인 오타쿠의 픽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러니까 왜냐면 그 사람들은 인싸라고 부를 거예요? 안 부를 거예요? 그러니까 그 최애아이에 비견하기에는 약간 그렇죠. 인싸픽은 그렇지. 살짝 아니다. 최애 아이는 약간, 장원 정도 했으니까. 던전밥은 좀 그 원래 만화 보던 사람들이 던전밥 하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약간 이따가 뒤에 더 얘기하겠지만 네. 더 딥한 판타지라는 그 탈을 쓰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장송의 프리랜 같은 경우는 그냥 엘프 정도만 알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알아야 될 게 되게 많아. 근데 그쵸. 저는 그거보다 저도 이따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이 작품이 유쾌한 척 하는데 사실 그 유쾌함의 탈을 쓴 좀 이렇게 사람 비위를 거스를 수 있는 설정들을 곳곳에 품고 있어서 약간 거기 튕겨져 나가는 사람들도 있긴 있을 것 하더라고요. 같아요. 그런 그렇죠. 면도 있지 않을까.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만화입니까? 네. 그래서 이 던전밥은 무슨 내용이냐면요. 되게 엄청 고전적인 모험가 파티 주인공으로 시작을 합니다. 소위 말하는 D&D 룰. 그쵸. 그래서 뭐 용사 있고 마법사 있고 뭐 이렇게 뭐라고 도적 해야 있고. 뭐 도적 있고 약간 이런 파티인데 그 주인공이 라이오스가 여동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동생도 원래 이 파티의 일원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레이드 뛰러 갔다가 레이드 그쵸. 뛰러 가죠. 네. 근데 막냄 잡죠 해가지고 이게 와우 해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거예요. 거기서 버프 체크하고 물방 체크하고 다 했었어야 됩니다. 근데 그거 안 하고 그냥 바로 갑시다 해가지고 헤딩을 한 거예요. 아니 근데 그 사연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식량이 있었는데 그 함정에 걸리면서 3일치 식량을 떨궜어요. 그래서 애들이 배를 이렇게 쫄쫄 굶은 채로 배고파 하지만 레드 드래곤과 싸워야 해 이러면서 만난 거죠. 그래서 이들의 페이는 배가 고파서였다. 좀 매몰되어서라고 봅니다. 뒤로 돌아갈 수가 없었던 거야. 그렇죠. 이미 여기까지 왔는데 네. 밖으로 나가기에는 그쵸. 너무 깊이 왔고 롯데와 최동원의 관계 같은 거죠. 동원아 우야근노 여기까지 왔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 상태로 레드 드래곤을 마주쳤다가 졌습니다. 근데 그냥 진 게 아니라 개발렸어. 그냥 전멸이죠. 근데 드래곤한테 여동생이 먹혔어요. 네. 그래서 근데 이 던전밥 세계관은 이 던전 한정으로 약간 특수해서 사람이 죽어도 그 대충 시체가 좀 온전하면은 살려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동생이 먹혔어. 여동생이 소화되기 전에 구해내야 돼.
일단 그 지상으로 이렇게 뿅 하고 버프 같은 걸 썼다고 해야 될까요? 그 8인이라는 그 먹힌 친구가 음. 팔과 목이 아. 나와 있는 상태에서 마법을 써줬지 맞다. 너희들은 살아 하고 너희들은 살아 하고 지상으로 이렇게 보내줍니다. 네, 그 그쵸. 마지막 힘으로 이렇게. 그럼 고마운 줄 알고 살아야지. 그래서 이 오빠는 안돼 우리 8인 용한테 소화되기 전에 빨리 다시 용한테 내려가서 용을 물리치고 여동생을 구출하자 했는데 그 얘네는 그 용이랑 싸우면서 모든 짐을 다 그 던전 밑에다 두고 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동생이 몸만 지상으로 보내줬지 짐들은 같이 보내주지 않았어요. 살려준 거죠. 그렇죠. 그렇죠. 목숨만 살려준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얘네는 당장 던전에 다시 가야 되는데 빈털터리입니다. 돈이 없어요. 장비도 없어요. 밥 살 돈도 없어요. 그래서 어카냐? 어카지? 그래서 이 파티가 내린 선택은 뭐냐? 던전을 내려가면서 거기 있는 마물들을 사냥해 가면서 내려가자. 편지 조달. 이거 몽골식이거든요. 식량여자. 몽골식이에요? 몽골은 보급 부대가 맞아, 없어요. 그쵸. 아. 그 몽골은 지나가면서 보급 부대가 앞에 있어요. 보이는 것을 이렇게 수급하는 방식으로 네. 가는. 그렇죠. 아니 그렇게 말니까 개웃기네. 저 지금 이틀 뒤에 몽골 가는데 징기즈칸의 후예들에게 물어보고 오십시오. 너희들에겐 보급 부대라는 단어가 있느냐? 근데 진짜로 앞으로 가면서 잡아서 요리해서 먹는다. 근데 문제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이 부대에는 이 파티에는 요리사가 없어요. 아, 그쵸. 그러니까 그 먹고 싶어하는 욕망으로 가득 찬 사람은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잘 조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식은 없었어요. 네. 그랬던 그래서 얘네가 이렇게 막 하찮게 끼작끼작 이러면서 요리하고 있는 걸 보던 와중 에휴 이러면서 아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딱 이렇게 요리 요리의 존나 못하네. 말. 요리의 달인이 나타납니다. 등에서 더 거북이 등껍질 같은 거 쫙 꺼내더니 그 냄비였어. 그렇죠. 그걸로 이제 요리를 해주는 네. 셀릿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면서 이들이 다시 파티를 맺게 되고 레드 드래곤을 해치우기 위해서 내려가는 것. 그리고 해치우면 끝나나? 아니죠. 그 뒤가 이제 여러분들이 네. 앞으로 만화책에서 보시면 되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사실 거기가 진짜고 앞에 거는 그냥 먹방이에요. 그쵸. 네. 저는 앞에가 던전밥 진짜 같은데. 제목이 던전밥이니까. 음. 근데 이제 던전밥으로 스포를 했으니까 우리가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뒷부분은 이제 몰입된 사람들이 네. 볼 수 있는 거죠. 아 그렇죠. 따라갈 수 있는. 따라가신 분들만 볼 수 있는. 저희는 그 입구까지 안내를 해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아까 얘기했던 그 파티원들 네. 소개를 한번 해봅시다. 일단 라이오스부터 소개를 해볼게요. 라이오스는 생긴 것만 딱 보면 딱 전사 타입입니다. 아, 그쵸. 그러니까 머리가 별로 안 좋아요. 아, 지능으로? 아니에요. 그 마물 한정 지식. 아 그러니까 지식이 많은 거지. 애가 스마트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 좋게 말할 방법이 없네. 그 약간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 없어요. 눈치가 없다. 약간 그 어떻게 보면 눈치가 없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약간 그 배려도 지능의 일부라고 한다면은 그게 결여돼 있는 언스마트하다. 그리고 이게 군대에서 후임으로 만나면 진짜 힘들었을 타입. 아 선임이어도 힘든데 후임이면 진짜 힘들어. 얘가 나쁜 의도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애는 착해요 진짜. 끝판왕이야. 진짜 착해요. 그리고 성실해 심지어. 이게 제일 골아픕니다. 멍청한데 부지런한 거. 너무 힘들어. 근데 그거에 비해선 좀 호감이 온 캐릭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쿠이리코 작가님의 작업발이 아닌가. 솔직히 동감.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 친구가 이 모든 일의 원흉입니다. 보급이 없다면 저 앞에 있는 걸 먹으면 되지 않을까? 라고 그냥 효율을 위해서 생각한 게 아니야. 이 친구는 정말로 먹어보고 싶었어. 그러니까 사실 그 마음 한 구석에 나는 마물을 한번 언젠가 맛보고 싶어 이런 이렇게 작은 소망을 숨기고 있었는데 하나만 먹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모든 만물. 그러니까 이 여동생을 구출해야 된다는 것을 빌미로 이 기회에 한번 명분이 생겼다 아닙니까? 이렇게 된 거. 나 마물계의 한지우가 되어야지. 왜 한지우요? 포켓몬 마스터가 되어야지. 약간 그 나는 마물식 마스터가 되어야지. 위장 도감을 채워서 하겠다는. 약간 그 클리어 도감 채우듯이 네. 오늘은 이거 먹어보고 내일은 저거 먹어보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게 새로운 메뉴가 등장할 때마다 중간중간에 끊겨 있고 새로운 메뉴가 등장하면 새로운 에피소드가 나오잖아요. 근데 내가 볼 때 100% 그 말 했다. 쟤 어제 먹었잖아 라는 말 했다. 그리고 심지어 지금 같은 메뉴를 먹은 적이 한 번도 거의 거의 없어요.
아 그죠. 한 번 근데 요리해서 요리해서 남은 챙겨가죠. 재료를 이렇게 다음 식사에 쓰고 막 이런 적은 있었는데 근데 그거를 메뉴가 되게 달라지잖아요. 그게 이 작품 보는 맛이잖아요. 맞아요. 내가 볼 때 100% 중간에 했어. 반찬 투정했어 이 새끼. 왜냐하면 멍청하고 부지런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잡아올게라고 말했을 거예요. 그쵸. 그 심지어 약간 행동력이 있어서 남한테 시키진 않고 내가 잡아올게 이렇게 말했을 때. 책임감도 있고 음. 리더 타입이어서 문제인 캐릭터입니다. 리더 타입인가? 어쨌든 리더죠. 파티장이잖아요. 그러니까 파티장인데 리더 아. 타입인가? 리더를 하고 싶어해서 문제인 캐릭터. 일단 파티장은 맞는데. 제가 이 작품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쭉 따라가면서 볼 때 네. 속 터져 죽는 줄 알았어요. 라이오스 때문에. 저는 약간 오히려 라이오스가 좀 약간 흥미로운 인간상이라서 더 재밌었는데. 얘 사고방식이 너무 특이해서. 그건 재밌죠. 밖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때 보는 건 재밌지. 네. 근데 보다 보면 점점 몰입하게 되잖아요. 아. 저는 과몰입하는 사람이잖아요. 아. 라이오스가 내 동생이었다면? 아니 나는 저런 그렇게까지? 생각하면서 보지 않았는데 내가 의외로 8인이었다면? 의외로 제일 과몰입 타입. 머리가 아픈 거야 막. 내가 8인 내가 동생이었다면 그렇게 구해주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실제로 약간 작중에서 그 뭐라고 츠코미랑 보케라고 하잖아요. 네. 일본에서 그 개그하는 방식을. 만담하는. 그 보케를 이 라이오스가 하고 있고 츠코미 하는 역할을 이제 소개할 네. 이제 소개할. 마르실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마르실 소개해 주시죠. 네. 이 마르실은 이 만화에는 이렇게 다양한 종족들이 등장을 하는데 마르실은 엘프고요. 네. 엘프 마법사입니다. 라이오스와 8인은 인간이죠. 네. 그쵸, 톨맨이라고 톨맨이라고 하죠. 불리는 인간 종족인데, 그래서 마르실이 처음에는 되게 약간 하찮게 나도 파티에 도움이 되고 싶어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알고 보면 개짱센 마법학교 수재입니다. 나는 개찐따 마법사야. 약간 이런 느낌이어서 처음에는. 이게 처음에는 약간 뭐 그 약간- 설정이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시절 막 이런 그럴 거.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수도 아니면 얘가 처음부터 그렇게 너무 오피면 음. 파워가 너무 세면 오버파워면 그냥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렇죠. 텔레포트해서 더 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리고 뭔가 처음엔 약간 초보자 파티 같은 느낌이 좀 있었는데 예. 사실 알고 보니 마르셀은 짱센 마법학교 수지였다 막 이런. 근데 약간 그건 것 같아요. TRPG도 약간 이렇게 되거든요. 아 그래요? 처음에는 다들 어버버 하다가 네. 마스터가 이걸 각성하고 나면 갑자기 파티의 레벨이 쭉 올라갑니다. 맞아요. 아. 그런 거 있어요. 작가님이 각성하셨나? 약간 그런 느낌. 파티 마법 그 파티 마스터가. 네. 그래서-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네. 약간 빨래하는 마법 이런 거 쓸 것 같은. 그러니까 되게 하찮은 마법 쓸 것 같은데 의외로 되게 유용한 마법들을 많이 네. 씁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마르실이 돈이 되게 많은 줄 알았어요. 쩔받으러 온 줄 알았어. 아니 근데 공수 다대는 맞는 완전- 마법사예요. 없으면 안 될 사람. 그쵸.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힐러입니다. 실력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완전 힐러죠. 다치면 다 치료해 주잖아요. 심지어 죽은 애도 살려내는데 완전 힐러지. 그레이트 힐 정도까지는 쓸 수 있는. 그렇죠. 프리스트는 아니야. 그렇죠. 근데 마력이 너무 세서 그걸로 치료까지 할 수 있는. 저 약간 그 앞에서 말했던 그 먹힌 여동생도 마법사인데 그 친구랑은 조금 다른 형태의 마법을 구사하는데 아무튼 공격도 할 수 있고 약간 파티 보조도 할 수 있고 치유도 할 수 있고 처음에 세 가지 되게 다 작은 되는 육각형인 줄 알았더니 점점 커져. 거대한 육각형이었다. 그 육각형 마법사입니다. 다 할 줄 알아요. 그리고 그 라이오스의 동생인 파린하고도 굉장히 각별한 네. 사이입니다. 그 마법 학교를 같이 다닌 동기이고요. 거기서 파린이 되게 혼자 외톨이로 있다가 마르실이랑 만나면서 되게 마법을 배우기도 하고 서로 친구 관계가 되기도 했죠. 세계를 이해하는 그 시야에 대해서도 굉장히 넓은 폭을 제공해 준 친구기도 하고. 그래서 그 2차 창작에서 파르실이라는 아마 어. 그래서 추천하신 게 아닐까 포베 작가. 네, 저 약간 그 생각했습니다. 그 목욕탕신이 정말 유명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공교롭게도 포베 작가님의 작품에도 목욕탕신이 나오죠. 그것은 사실 그거였구나. 오마주였다. 그리고 칠책. 네, 칠책은 이제 하프풋이라는 종족인데 이제 키가 이게- 작죠. 원래는 하플링이라고 했었어야 될 거예요. 근데 하플링이나 뭐 이렇게 쓰면 아니면 호빗이나 이렇게 쓰면 D&D에서 이놈합니다. 그래서 그걸 못 써요. 저작권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하프풋이라는 말을 썼을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좀 특이한 게 이제 굉장히 동안이고 키가 작은데 다른 종족에 비해서 모든 게 이제 오감이 다 민감한 인물이 있기 때문에 파티 열쇠사라고 하죠. 일종의 저희가 도적이란 직업이라 좀 생각하시면 돼요. 이
종족 특성이기도 한데 칠책이 유독 더 그런 것 같죠. 그러다 보니까는 민감하니까 이제 던전의 이제 형태를 지름길이라든지 또는 탐정 같은 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조사하고 그 다음에 최대한 파티가 그 다치지 않도록 길을 안내해주는 안내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옛날에 던전 앤 드래곤 그 온라인이 있었어요. 그 게임에서 초반에는 도적이 필수거든요. 네. 근데 온라인 게임에서 생성할 수 있는 가짓수가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스펙이 올라가잖아요, 점점. 그러니까 그냥 나중에 도적 없이 그냥 밟아봐. 체력 만빵이라서 그냥 이렇게 네. 조금 달아도 힐을 계속하면서 밟아본 다음에 여기서 뭐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 패턴을 다 알아 이미. 그래서 음. 여기 3번이에요 하고 막 뛰어가는 거지 그냥. 아. 그래서 나중에 도적이 이제 도적 놀아요 그러면 네 계속 노세요. 그런 군대 나가봐라. 효과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게 한국 서버에서만 그랬대요. 아 진짜요? 고인물 파티들의. 네. 하지만 던전밥에서는 칠책은 끝까지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그렇습니다. 유용한 인재로 활약합니다. 유용하다고 하지 마요 사람한테. 왜요? 되게 쓸모 때문에 친한 것 같더라. 사실 그렇잖아. 돈으로 엮인 관계잖아. 물론 그렇죠. 칠책은 용병입니다. 네. 네. 그리고 센시가 있는데 음. 이 센시라는 친구는 아까 말했던 그 등딱지 같은 걸 짊어지고 다니는 드워프인데요. 10년 넘게 마물식을 연구해온 마물식 전문가입니다. 여기서 마물식이라 하면 마물을 처먹는 걸 말하죠. 마물 음식, 네. 마물 요리. 그래서 다양한 요리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 요리에 대한 지식이 그냥 말 그대로 재료만 마물로 바꿨을 뿐이지 그냥 좋은 재료를 주면 되게 좋은 셰프예요. 그니까. 그리고 이 생태계에 대한 관심이 정말 지대해서 맞아요. 이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을 만큼만 사냥하고 나머지는 살생하지 않는 보여주기도 합니다. 딱 먹을 만큼만. 그래서 초반에는 약간 마르실이랑 좀 부딪히는 장면이 많이 나왔던 것 그죠. 같아요. 마르실은 다 죽여버려요. 한 번에 그러니까 마법 편리한 마법 핫 하면서 이렇게 한 번에 팍 다 폭발시켜 버리는 막 그죠. 이런 걸 한다.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낚시하고 있는 사람 옆에서 그냥 배터리 넣으면 되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미친놈인가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센시도 마찬가지로 마르실과 그래서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파린. 파리는 그 마르실이 약간 가짜 힐러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보조 힐러에 가깝다면. 그리고 자기가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수원 사람이잖아요. 네. 수원에서 전교 1등해서 네. 공부 되게 잘하는 줄 알았더니 강남 대성 왔더니 막 뒤에서 놀아. 그런 그렇게 만들어준 친구 마르시를. 내가 천재인 줄 알았어. 내가 아하. 대천재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마르실은 되게 열심히 노력해서 된 수제 타입이고, 그죠. 그러니까 파리는 그 날 때부터 정령한테 사랑받은 아이 약간 이런 느낌. 좀 타고난 게 크다. 정령왕의 딸 같은 거. 그래서 마르실 첫 만남 약간 이 녀석은 뭐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릇의 크기가 달라. 그런 친구입니다. 그래서 그 둘이 사용하는 마법 계통이 약간 다른데 파리는 그래서 좀 그 정령을 부려서 뭔가 그 파티원을 지키는 그런 방식의 마법을 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 만화에서 사람이 죽으면은 살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뭐라고 하죠? 그 약간 직업처럼 나오잖아요. 약간 그걸 할 수 있는 파리는 할 수 있는데 마르실은 못해서 이제 그 금단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그런 재능의 크기가 달랐다. 그래서 파리는 이 파티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었는데 그만 그 파티원들을 대신해서 드래곤에게 먹히는 바람에 거기서 빠른 전멸이요라고 말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공대장이었던 파린이 잡아먹히면서 모두가 이제 보이스 챗이 끊기게 된 상황. 이게 와우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이게 얼마나 끔찍한 상황인지 아실 겁니다. 공대장이 말을 안 해. 근데 우리는 리트라이를 해야 돼. 이거 어떡하지? 그러니까 사실상 파린이 리더였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파티에 맞아. 어떤 균형을 맞추고 있었던 건 파린이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파린이 죽고 나서 이 파티를 나간 사람이 2명 있었는데 네. 한 명은 이제 그 나마리라는 드워프가 원래 그 센시 대신에 전에 있던 드워프가 있었고 그다음에 슈로라는 약간 동양풍 사무라이 같은 남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도 사실상 이 파티에 있었던 게 다 파린 때문이었다. 그죠. 여기 있으면 죽을 것 같진 않아. 이 파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 파린이었는데 사실상 능력치의 그 전력의 절반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전력 플러스 약간 인망도 있었다. 그러니까. 그 라이오스로는 좀 부족했던. 그 라이오스의 억제기였던 거죠. 이 억제기가 사라지니까 갑자기 폭주하면서 그럼 마물을 먹자. 그럼 마무리 먹자. 약간 이렇게 된. 그러면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이야기하는 걸 모두 이해하셨다면 당신은 덕후입니다.
이 작품을 내가 별로 관심이 없었거나 네. 잘 많이 안 봤는데 이름만 생소하고 나머지 개념을 다 이해했다. 그러시면 이 작품 보실 때 낄낄거리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약간 기본 베이스가 탄탄한 사람이다. 근데 조금 무슨 말이지 싶었던 것들이 좀 있다. 그러면 이 작품의 이제 베이스를 알아봐야 돼요. 이 작품의 베이스는 어디에 있나요? 이 작품의 베이스는 이제 전통 판타지에 있는데 특히 TRPG랑 그리고 고전 판타지에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거예요. 용사가 뭔지, 엘프가 뭔지, 드워프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또 호빗이나 하프풋이나 뭐 하플링이나 이렇게 불리는 종족은 또 도적은 무엇인지 그걸 이름만 딱 들어도 대충 그런 거 하겠구만이라고 알고 있으신 분과 모르는 분이 이 작품을 이해하는 그 갭이 되게 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류의 작품에서 이런 류의 어떤 그 놀이에서 이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걸 내가 맡아서 시행하는 게임을 RPG라고 부르죠. 네. 그리고 그걸 테이블 위에서 우리가 말로 하는 것을 TRPG라고 부릅니다. 네. 거기에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작품이에요. 그리고 그게 목적이 이제 드래곤을 잡는다. 이건 빼박 D&D거든요. 던전 앤 드래곤이에요. 게임 이름이. 아 던전 앤 그쵸. 드래곤. 네. 던전과 그 던전 안에 있는 드래곤을 잡는 것 D&D가 약간 TRPG의 뭔가 대표적인 룰 같은 원조예요, 그냥. 네. TRPG를 만들어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오. 거의 그 정도인데 이 던전 앤 드래곤이라는 게임의 룰을 굉장히 많이 처용해 와서 많은 판타지가 그렇듯이 재해석해서 만들어낸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또 당연히 던전 앤 드래곤 D&D 룰을 그대로 가져오면 저작권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소당해요. 그리고 재미없죠. 네. 재밌을 수는 있어요. 왜냐 이영도 작가의 데뷔작 드래곤 라자가 네. 초기에 D&D 룰을 거의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어. 그래서 초판이 고소당해서 저판을 찍었어요. 그랬구나. 네. 예를 들어서 오크가 나온다거나 네. 그 오크가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다거나 뭐 초록색 피부를 가지고 있고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거 그런 어떤 그런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게 이 게임의 룰, 이 작품의 룰 안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작동하는가까지가 이제 저작권 등록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걸려가지고 이제 바꿨는데 아마 이 작품도 그대로 따라갔다면 아마 후송을 당했을 거예요. 되게 빡세요, 걔네. 그렇구나. 네. 그래서 당연히 그런 이유도 있었겠지만 네.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거 너무 오래됐잖아요. 이미 알 사람 다 알잖아요. 이미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재현하면은 우리가 또 이걸 봐야 할 그죠. 이유가 뭐가 그쵸. 있는 그죠. 거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자 이제 주사위를 굴려서 6이 나오면 페이지를 넘기세요. 뭐 이렇게 봐야 된다고. 아. 그래서 이 클리셰를 비트는 것들을 많이 합니다. 이미 D&D 그 게임도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되게 많아요. 그 게임 속에서도 이런 변형이 많이 일어났는데 이 작품도 마찬가지로 라이오스는 용사인데 믿으면 안 갑니다. 그 보통 그러니까 전통적인 용사 하면은 요즘 이렇게 장송의 프리랜에 나오는 힘멜이지. 힘멜 같은 그런 거잖아요. 힘멜이라면 용사 힘멜이라면 그렇게 했을 테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정의롭고 약간 사람들을 지키고 그러니까 대의를 생각하고 약간 이런 건데 라이오스는 그거와는 아주 거리가 멀다. 아주 멉니다. 자신의 취향을 위해 사리 사욕을 사리 사욕을 위해서라면 동생의 죽음도 이용해 먹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근데 약간 그 틀린 말이에요, 틀린 이게? 말은 아닌 아니 납득이 되잖아요 이거. 맞지만 틀린 말은 아닌 아무튼 그런 100% 틀린 말은 아니지만 100% 맞는 말도 아니죠. 맞아요. 그런 사람이니까 지금 현재의 파티장이 여기서 약간 깨름칙하죠. 근데 라이오스가 제일 이상하고 나머지 파티원들은 정상적이에요. 비교적.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비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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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파티 그쵸. 원정의 상대 평가. 다른 애들도 약간 이상한가라는 생각이 들 때쯤에 네. 그 켈피 에피소드가 나오잖아요. 아, 저 켈피 에피소드에서 진짜 네. 기겁했잖아요. 누가 봐도 상체는 사람인데 한 입만이라고 일주전하는 와 얘를 그냥 급이 다르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 그래 가려면 저기까지 가야지. 끄덕끄덕 하긴 했지만 납득은 안 됐습니다. 근데 그런 어떤 그 작품 속에서 이 용사만 망가져 있느냐? 네. 아니에요. 엘프도 망가져 있습니다. 왜곡되어 있어요, 엘프가. 마르실이 오히려 이 중에서 제일 정상인에 가까운 사고를 하지 않아요? 인간일 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엘프의 이미지가 아니잖아요. 아, 그건 그렇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엘프의 이미지는 무엇이냐? 장송의 프리랜에 나오는 프리랜이에요. 아니, 계속 프리랜으로 가는 거 개웃기. 아니, 프리랜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말 수 없고 고고하고 뭔가 신비롭고 너무 오래 살아서 그리고 약간 세상에 초연하고. 관심이 없어. 맞아. 약간.
약간 그런 느낌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프리랜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그 최신권에서 네.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되게 파격적인 거란 말이에요. 음. 오히려 그걸 지켰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게 더 파격적인데 스포가 되니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마르시는 처음부터 되게 헷갈려요. 처음부터 그 전통적이라고 하면 좀 그런데 아무튼 보통의 엘프상하고 좀 다른 엘프 캐릭터다. 네. 그쵸. 네. 그러니까 이거 엘프 맞아? 저는 중간에 엘프라는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 그래요? 엘프였어? 그 정도였다고? 네. 왜냐면 저는 절여진 사람이니까. 아 어. 그렇습니다. 그리고 드워프도 네. 우리가 생각하는 드워프는 큰 도끼를 들고 다니고 전사형 캐릭터죠. 네. 그리고 투구를 쓰고 있고 수염이 길고 약간 과묵한 이거 아니에요? 또 프리랜 최강의 전사 그만할게요. 근데 그런 이미지고 대장장이라는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아 맞아요. 근데 불을 다루긴 해요. 센시는 귀엽습니다. 네? 귀엽지 않아요? 생김새가. 아 네. 아, 네. 그렇습니다. 왜? 귀엽지 않나? 센시 키링 나오면 사실 거예요? 가방에 달고 다니기. 뭐 주면은? 오. 아, 근데 생김새가 귀엽지 않나? 그래요? 그러니까 그 뭔가 그 말씀하신 전통적인 드워프는 약간 좀 그 우락부락 험상궂은 아저씨에 가깝다면 센시는 약간 그 모해야 된 동글동글 귀여운 외모잖아요. 오해에 대한 우리의 크나큰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근데 던전밥에서 센시에서 모해는 굉장히 중요한 게 중요하죠. 그 작가님이 자꾸 그 애니메이션판과 만화책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세요? 센시의 그 하이와 센시의 속옷이 네. 자꾸 센시의 팬티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 애니에서 안 나와요? 애니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애니에서 나오죠. 나와요. 원작에 훨씬 많이 나와요. 만화책에는 안 나오는 장면들이 있는데 네. 그 안 나오는 장면이 원래 나와야 되는 장면인데 안 나오는 장면들이 있거든요. 네. 애니는 다 나와요. 네. 아무튼. 그렇다. 네. 어쩌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 작품 속에서 이런 식으로 되게 어그러져 있는 캐릭터, 어디가 고장나 있거나 나사가 빠져 있거나 이런 캐릭터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마물들도 약간 뭐랄까 수입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수입이라뇨. 초반에 뭔가 그 진짜 던전 밥일 때는 약간 옴니버스 에피소드처럼 한 화에 한 마물을 만나서 그 마물을 사냥하고 요리해 먹는 게 그 딱 한 화 에피소드 음흠. 이게 구성돼 있잖아요. 네. 그 화마다 만나는 마물들이 다 어디서 들어본 애들 이런 해리포터에서 본 것 같은데? 히포그리프, 페가수스 다 있는 거예요 원래. 다 있는 거.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나오고 다 그런 건데. 근데 약간 보고 있으면 기분이 묘합니다. 이게 맞나 싶은 것들이 막 되게 많이 나와요. 미믹이라든지. 근데 미믹을 잡아먹는다는 생각을 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아 그쵸. 근데 하더라고. 저 막 그런 거 뭐지? 머리 없는 기사 뭐라고 하죠? 듀라. 막 약간 이런 듀라는 먹진 않았지만 그 움직이는 갑옷은 먹었잖아요. 네. 약간 이런 것들. 이렇게 말하니까 되게 이상하네요. 이상한 작품이 맞긴 한데. 네, 이상한 작품이 맞긴 한데. 근데 이런 얘기를 왜 하냐? 다 룰을 다 숙지하고 본다고 해서 이 작품을 해석하는 그 해석의 강도가 더 세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초적인 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던 뭐 용사, 도적 이런 클리셰를 어떻게 비틀었는지만 느낄 수 있으면 돼요. 그걸 넘어서서는 그냥 주어지는 걸 받아들이기만 해도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작품이 이런 비틀었는데 비튼 것이 그러니까 정통 판타지의 어떤 요소들을 비틀어 놓은 것이 무엇을 위해서 비틀었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작품에서 요리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걸 비틀어 놨어요. 그 제가 되게 맹비난한 네. 라이오스 같은 경우는 맹비난. 라이오스가 그렇게 미친 그 마물 마스터가 되겠다는 그 생각을 안 했으면 네. 이 작품은 진행이 안 됩니다. 아 그쵸. 그러니까 라이오스는 동기를 던지고요. 네. 그것을 실행해 준 것은 센시다. 네. 음. 그리고 그 중간에서 거기 약간 그 태클을 걸지만 막지는 못하는 마르실. 그 유튜버들 중에 네. 벌칙 걸리면 타격감 좋은 유튜버 있죠. 약간 마르실이 좀 타격감 좋아. 그런 역할을 맡고 있어요. 그래서 그 취두부 먹는 유튜버처럼 아. 되게 우욱하면서 먹고 나서 생각보다 괜찮을지도. 이거 맨날 마르실이 맨날 하는 거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리액션 좋은 캐릭터. 네.
그런 역할을 맡고 있어서 되게 밸런스가 좋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라이오스는 더 망가졌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르실도 더 그 약간 조증처럼 맞아요. 네. 그 리액션이 미친 듯이 폭발하잖아요. 그래야 됐던 거고. 이 극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극에서 예를 들어서 라이오스가 되게 진지한 목소리로 얘기를 해요. 마물을 먹으면서 앞으로 가자. 파리는 한시라도 빨리 구해야 해. 라고 했으면 그냥 그걸로 당위성이 생깁니다. 그쵸. 그쵸. 네. 내 동생이야. 내 동생이야. 니들 동생 아니잖아. 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에 의해서 튕겨져 나가는 것도 그들 자유야. 그리고 근데 거기서 그게 흥미가 뚝 떨어지게 돼요. 왜냐면 너무 당연한 얘기거든. 근데 뭐? 라고 말할 게 필요한데 마물을 먹으면서 앞으로 가자. 먹고 싶으니까. 이건 상상도 못했잖아. 그러면 진짜로? 그리고 처음부터 이제 귀여운 버섯이 나와요. 아 그쵸. 걷는 버섯. 그죠? 약간 뽀용뽀용뽀용 그 될것 같은. 사인회에서 버섯 그려달라고 한 사람들이 있었대요. 네. 굉장히 좋아한다고. 버섯 매니아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발은 먹지 말라 그러면 센시가 등장하잖아요. 이런 것들 딱 마치 짜놓은 것처럼 연극처럼 딱딱 그러게요. 맞춰서 등장해요. 그리고 이 딱딱딱 맞춰서 짜놓은 어떤 운명론 같은 이 세계관이 이 만화 전체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어떻게 비틀었고 또 어떻게 그 이야기 자체는 어떻게 정직하게 가고 있느냐를 보시는 것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리 만화이기도 합니다. 이 작품은. 그쵸. 그렇죠. 완전. 요리 만화가 사실 어렵거든요. 진짜 어려워요. 저도 이제 현재 보고 있는 웹툰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거를 빠져들기 위해서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요리를 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그 만들어 놓은 요리의 이제 모습 그리고 덤으로 그 요리를 먹고 나서 이제 인물들이 그걸 어떻게 평가하는가. 맛 표현. 그쵸. 그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요리 만화가 정말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이걸 지금 단적으로 보여주는 얘가 요리왕 비룡 중화일미거든요. 요리왕 비룡에서 기억나는 요리 말해보라 그러면 아무도 말 못해요. 황금볶음밥. 저도 그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근데 사실 안 봤음. 정말 수많은 요리들이 나오거든요. 그쵸. 네. 그렇게 많은 요리들이 나오는데 기억나는 건 썰면은 알아서 들어가는 천상의 칼질과 그리고 미미 이거밖에 없어. 네. 리액션만 남아요. 미미. 이래서 먹방이. 그러니까 그 리액션이 얼마나 중요했느냐. 근데 그 리액션을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드는 게 음식 표현입니다. 맞아요. 그 쿠이리코 작가는 그림이 제가 볼 땐 설득력이 한 반 이상이에요. 그림으로 설득을 되게 잘합니다. 그 말이 뭐냐? 그림으로 맛이 상상되게 표현하는 걸 되게 잘한다는 얘기예요. 어려운 거거든요, 이거. 근데 심지어 만화책은 흑백이야. 아, 애니메이션은 컬러잖아요. 그쵸. 빛도 쓸 수 있어. 근데 만화책은 흑백이에요. 흑백인데 맛이 느껴져. 근데 그게 그 맛을 상상하게 하는 게, 그러니까 이 작품에서 재료는 마무리라고 하는데 되게 그 현실에 있을 법한 요리로 만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처음 나오는 게 버섯 전골이고요. 네. 그 다음에 뭐 햄버거 스테이크도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중간에 나와요. 이렇게 생선 굽는데 그냥 장어 같이 생겼잖아. 약간 이런 것. 장어 구이야 그냥 그거. 그러니까 다들 그 성수 샤베트 맛보고 싶다 막 이렇게 그쵸. 저거 맛있을 것 같아. 약간 그 빙수 같잖아. 유령으로 얼린 성수 자베트. 테마 물리 그 해가지고. 유령의 정체는. 그러니까 그게 왜 이게 가능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저는 기획의 측면에서는 상품화가 있을 것 같아요. 출시해야지. 아, 음식 콜라보 카페 잘 되겠다. 네. 그러게요. 이미 있을 것 같다. 편의점 도시락 내놓으면 음. 다 나올 만한 것들이에요. 음. 충분히 가능하죠. 이게 하나가 있을 거고, 그리고 감상의 측면에서 보면 맛을 상상하려면 아는 거여야 돼. 그쵸. 음. 그러니까 재료는 모르는 것일지언정 이거 뭔가 사람들이 보기에 그러니까 맛있을 것 같다라고 느끼게 하려면 내가 아는 맛으로 상상이 돼야 되니까 그런 점을 저는 요리하니까. 그게 이 작품의 독특한 요리 만화로서의 포지션을 가진다고 생각하는 게 이 지점이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작품이 보여주는 어떤 그 재료의 변화 과정. 우리는 그거 볼 이유가 없어요. 재료의 변화 과정? 사서 뭔가
생물을 사서 아, 살아있는 걸 사서 그것에 목숨을 끊고 그렇죠. 현대인은 이제 이런 걸 할 일이 없어요. 일도 없고 기회도 없고 네, 뭐 그렇죠. 특히 도시에 살면 살수록 그래요. 그렇죠. 저기 뭐 어디 동해 바닷가에 살면 생물 오징어 이 정도는 있을 수 있어. 근데 회를 먹으러 가도 이미 다 썰려져 나오거니와 도시에서는 그렇죠. 뭐 노량진쯤 가서 해도 내가 예요 하고서 무게 잔 다음에 얼마요 하고 계산하고서 가 있으면 앉아 있으면 그게 나와요. 완성되어서 이런 과정을 거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불쾌하거나 불편할 수 있는 과정을 다 생략한 상태로 우리는 먹게 돼요. 근데 이 작품은 그걸 보여준단 말이에요. 맞아요. 살아있을 때를 보여줘. 그다음에 내가 아는 음식을 변신해. 그래서 그걸 보고서 사람들이 우와 맛있겠다라고 하는 건 저는 되게 기괴하다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작품이 그런 그 기괴한 부분들을 되게 잘 건드린다고 생각했거든요. 보는 내내 그런 포인트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방금 전까지 살아서 버둥거리던 애야. 그러니까 그 약간 그거를 제일 잘 그런 감정을 제일 잘 표현하는 게 마르실 걸 대변하는 게 마르실 같고 마르실 징그러워 하는데 배고프다 요리된 거 보니까 맛있겠다 약간 이러고 입에 넣는 그죠. 그게 현대인과 중세인의 차이가 아닐까? 내가 직접 해볼 일이 있는 것과 없는 거. 근대까지만 와도 그럴 일이 거의 없거든요. 왜냐면 전문적인 도축업자가 생기니까. 근데 첫 번째가 이제 그 재료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주는 것. 그래서 당신이 아는 그 음식도 이런 식으로 온 거야. 그쵸. 사실 소랑 돼지랑 이런 거 우리한테 마무리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 생각도 많이 했어요. 던전쯤 가야 만날 수 있어. 야생에서 소를 만날 수 있습니까 이제? 없어요. 이제 야생의 소는 없어요 아예. 그러니까 그런 식이니까.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어떤 되게 독특한 지점 중에 하나인데 이 요리 만화와 이 재료 사이에서 아까 말했던 도시인들 있잖아요. 이 도시인들한테 묘한 판타지를 자극합니다. 오 맞아요. 어떤 게 있죠? 저는 사실 그렇게까지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왜 여기 위에 3층에 지금 저희가 있는 이 건물 3층에 올라가면 가짜 캠핑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잠시 설명을 하자면은 저희 3층에 고깃집이 있는데 여기가 그 현대인들한테 약간 캠핑 분위기를 내주기 위해서 캠핑장이 설치돼 있고 그 안에서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게 가스버너로. 그렇죠.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심지어 젓가락은 기다란 핀셋이에요. 그리고 약간 그릇도 다 그죠. 뭐라고 하죠? 캠핑용 캠핑 도구들 캠핑 도구들로 다 세팅돼 있고 근데 이거 옥상이잖아요. 거기서 밖에서 보면은 그냥 그 성수 도심 한복판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뭔가 도심 속의 캠핑 약간 이런 기분을 그죠. 느끼게 해주는 약간 진짜 가짜 캠핑이거든요. 근데 전 가짜 캠핑이라고 제가 말을 했지만 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요즘에 가는 캠핑이 진짜 캠핑이라고 할 수 있나? 저 캠핑 퍼니처라는 말을 보고 진짜 기겁했거든요. 캠핑 버니. 가구는 집안에 두는 거야. 아. 근데 캠핑 퍼니처라 그러면서 막 소파 같은 거 접이식 소파 같은 걸 팔고 오. 테이블 막 접어가지고 테이블 겸 뭐 그 뭐지 라꾸라꾸 겸 뭐 3단 변신 로봇 건담 겸 막 이런 거 팔아요 막. 아 외관들을 그렇게 팔죠. 그리고 막 이거 뭐지 그 서랍장이 있어. 우와. 오? 살림을 해 그냥 그러면. 그래서 이거 보면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 복잡한 도심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지만 너무 멀리 가고 싶진 않아. 그리고 도시의 편리함을 거기에 가서 누리고 싶어. 그거지. 아. 그래서 이 던전밥도 사실 뭐라고 해야 돼? 약간 그 향수를 자극하는 게 그러니까 아니, 그거 만들어진 캠핑 향수예요. 낭만. 그거 만들어진 판타지. 그러니까 만들어진 향수야. 실제로 우리가 나가서 뭔가 식재료를 사냥해서 요리를 해서 먹는 과정은 그렇게 깔끔하고 맛있고 그렇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심지어 얘네는 매일 처음 보는 식재료로 사냥을 하는데 전부 다 맛있고 병에 걸리지도 않아요. 이상한 식재료 먹어서 막 식중독 걸리고 이런 일도 벌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저 어릴 때 아버지랑 같이 정선 쪽에 저희 선산이 있어요. 그쪽 앞에 가서 낚시를 했어요. 그럼 꺽지랑 이런 거 잡히거든요. 꺽지랑 이런 것들은 1급소에 사는 깨끗한 물에만 살아요. 그러니까 제가 낚싯대 던지고 이렇게 보고 있다가 확 낚아채가지고 잡아오면 아버지가 그걸로 매운탕을 줬어요. 오. 난 그거 실제 경험이 있어. 오. 근데 정말 마법 같았거든요. 네. 좀 전까지 살아서 펄떡펄떡거리던 애가 맛있는 매운탕으로 변하는 거야.
근데 그거 손질하는 걸 다 배웠어요. 음. 오. 칼 날을 이렇게 해서 45도로 해서 밀어야 깔끔하게 비늘을 뗄 수 있고 비닐을 뗀 다음에 머리를 어떻게 하고 내장을 어떻게 하고 어디까지 자른 다음에 잡아당겨야 내장이 다 딸려나고 이거 다 배웠거든요. 근데 지금 하라 그러면 떠듬떠듬거리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 오. 왜냐면 되게 간단하거든요. 근데 그 용기가 대단히 많이 필요해요. 아, 그렇죠. 살아있는 거라서. 내가 한 생명을 끝장낸다는 감각이 아, 맞아. 너무 손끝에 전해져. 아, 그러니까 그 경험이 현대인한테는 없어요. 없죠. 그렇죠. 잊기 힘들어요. 전 사실 생닭 만지는 것도 되게 크리피해요. 아, 음. 그럴 수 있어. 근데 그거 알아요? 통짜 생닭 말고 백숙용으로 토막치잖아요. 그것만 해도 되게 줄어들어요. 그럼 그때부터 치킨이 되거든. 그니까. 아, 그게 되게 너무 기분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근데 이 작품이 그 과정들을 딱 그 기분 나쁘기 직전까지만 딱 보여줘요. 어. 그래서 마치 가짜 캠핑을 즐기는 것 같지. 그러니까 되게 안전한. 우리가 아는 몬스터 모습을 하고 있다가 얘네가 잠깐 그 도륙되는 과정을 거치고 우리가 아는 음식으로 변하는 그 과정. 그러니까 몬스터볼 안에 넣었다 꺼내면 진화해 있는 약간 진화액을 먹이는 기분 것 나쁜 같아. 거는 약간 최소화해서 생략하고 약간 우리가 괜찮은 익숙한 모습으로만 이렇게 보여준다는 느낌? 네. 그래서 이 그래서- 작품이 되게 명작이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저는 물어보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불편한 부분을 다 제거하고 도려내서 깔끔하게 손질된 고기가 와서 그걸 구워 먹었을 뿐인데 왜 그렇게까지 철학적이라고 얘기를 하지? 지금 후배 작가님한테 하시는 말씀. 아니, 그냥 이거는 토론을 해보자고. 토론을 해보자는 거예요. 당신들이 느낀 그 감각이 정말 이 작품이 날 것이어서 오는 그런 쾌감은 아닐 거라는 거죠. 잘 정제되어서 맞아. 아주 깨끗한 기름으로 만든 그걸로 튀겨낸 뭐가 있을까? 가라아게 같은 거지. 근데 이 작품은 생닭일 때를 보여주고 닭고기일 때를 보여줘요. 맞아요. 그러면 그 중간에서 끔찍한 장면은 다 날아가거든요. 그쵸. 그게 이제 가짜 캠핑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아. 중간에 나름 도축하는 과정을 꽤 막 내장 제거하고 막 가죽 벗겨내고 막 털 그게 뽑고 이런 걸 보여주긴 하는데 현실적으로 나온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현실에 있는 동물들을 기반으로 한 것들은 잘 안 나와요. 근데 뭐 드래곤 같은 거, 드래곤은 다 나오거든요. 그쵸. 현실에서 볼 일이 없을 것들은 다 나와요. 근데 맞아요. 현실에서 비슷한 게 나올 것 같은 것들은 삭제되어 있어. 그 토끼. 생각해보니까 그 바실리스크라고 이제 뱀과 닭이 합쳐져 있는 애 있잖아요. 걔도 털 뽑는 거는 그냥 간단하게만 되어 있고 상세하게 적혀 있진 않더라고요. 나 닭 끓는 물에 넣어가지고 털 뽑는 거 본 적 있거든요. 내 인생 3대 트라우마 중에 하나야. 와, 이런 경험들이 현대의 지금의 저는 아버지가 그런 걸 좀 보여주고 싶어 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거를 느껴야 네가 먹는 것에 이게 던전밥이랑 똑같아. 그렇죠. 감사하게 된다라는 생각이 있으셨던 거예요. 어떻게 오는지를 알아야 된다. 이걸 보여주고 싶어졌거든요.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사실 고기를 그냥 먹는 것도 그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딱히 보지 않기 때문에 그냥 마음 편히 먹을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지금의 10대, 20대는 거의 느낄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그걸 일부러 보여주나? 아동학대 아니에요, 그거? 지금으로 치면? 그런 면도 있죠. 닭 머리 잘라는 걸 보여주는 게 아동학대 아니야? 물론 공소시효는 끝났습니다. 저는 학대라고 생각 안 해요. 내가 하겠다는 게 아니고 되게 변명하게 되네. 아버지가 저한테 하신 게 학대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그래서 되게 의미심장한 작품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현대의 도시인들이 보기에 이 작품은 오히려 괴가 같은, 그러니까 이 작품이랑 결을 같이 하는 작품은 은수저 같은 작품인 것 같다. 아니면 뭐 백성귀족이나 결을 같이 하는 작품? 주제의식의 면에서. 그쵸. 은수저가 비슷하죠. 당신이 먹는 거 사실은 되게 끔찍한 과정을 거쳤어. 우리는 사육을 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야. 그러니까 우리도 상처받을 각오를 해야만 해. 라는 주제의식인 거잖아요. 물론 이 주제의식은 강철의 공술사에서 이즈미 커티스 선생님이 두 형제를 칼 한 자로 쥐어주고 살아 돌아와 라고 말하고 한 달 뒤에 구하러 갔을 때 거기서 이미 끝났잖아요. 세계는 하나 하면서 끝났단 말이에요. 그럼요. 그 정도의 주제의식이 되게 얕은 주제의식이긴 해요. 제가 그래서 이걸 길게 말한 거예요.
그런 주제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도려내는 것이 맞았느냐. 저는 이건 상업적인 기획의 판단이었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했던 두 가지 중에 첫 번째와 두 번째 이게 두 개 하나로 이어지는 거예요. 기획이라는 측면에서. 만약에 그걸 다 보여줬어 봐. 그럼 일단 19금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상품 못 팔아요. 아, 그렇죠. 음식이 맛있을 것 같다는 생각 안 던전밥 들죠. 콜라보 내장탕 나와봐요. 먹을 거예요? 나는 못 먹어. 지금부터 내장을 어떻게 하는지 보여줄게 하면서 동맥을 끊어야 된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 나와. 그러면 좀 끔찍할 것 같지 않아요? 그게 애니메이션으로 나왔다고 생각해봐. 그러니까, 보고 싶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아까 했던 얘기로 돌아가는 거 되게 가짜 캠핑 같은 면이. 그러니까 되게 사람들이 보기 편한 면만 약간 좀 편집해 놓은 점이 그래서 있다고 생각해. 묘하게 죄책감을 덜게 만들어주는 오.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내가 먹는 소비하는 것에 대해서 묘하게 죄책감을 덜게 해줘. 그러니까 이 작품에서도 그러니까 저는 살짝 약간 충격이었던 게 후반부에서 그 주인공 파티들이 그러니까 한 명씩 죽으면서 이거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센시 막 구이 막 이렇게 약간 그 요리 명처럼 이렇게 나오는 에피소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너네는 계속 그러니까 여기서 마물을 요리하면서 먹어왔는데 너네도 그 같은 그러니까 역지사지인 거죠 일종의. 그렇죠. 그걸 그러니까 이 작품에서도 보여주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그러니까 되게 얕다고 하면 좀 그럴까요? 저는 기만 같아요. 물론 일본에서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일본에서는 곰 때문에 한 해에 200명씩 죽어요. 이틀에 한 명씩 죽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건 실존하는 공포일 수도 있어. 네. 근데 한국의 입장에서 야생동물한테 사냥당했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사람이? 아니요. 그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고라니? 그러니까 고라니랑 교통사고가 나서 그치. 그러니까 나를 잡아먹기 위해서 동물이 나를 공격했다. 그래서 누가 거의 죽었다. 없죠. 이러면 난리가 날 거예요. 그만큼 그런 일이 안 벌어지는 땅에서 이걸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렇긴 하지 정도의 감상에서 그친다는 거죠. 그래서 가짜 캠핑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던전밥이 그 먹는 너도 먹힐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 그걸 엄청 코어를 담아서 하고 있진 않는 것 같다. 근데 좀 받은 그 주변부를 둘러싼 모든 얘기가 이걸로 귀결되기 때문에 음. 저는 그래서 약간 일종의 기만? 당신이 소비하는 거 어쩔 수 없는 거기도 해. 상처받으면서 상처 주고 사는 거야. 그거 맞아. 어떤 사람들에겐 위로가 되겠지만 어떤 사람들에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소비하는 거 인간으로서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먹는 건 사실 되게 당연한 거야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나 싶은 느낌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힐 수 있긴 해. 그 인정하긴 한데 되게 조금 인정하고 근데 우리가 이걸 여기 있는 걸 먹는 건 또 당연한 거야. 약간 이게 훨씬 더 크게 다가온 느낌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게 지금 세미님이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그 말을 끝까지 안 할게 내가 해줄게. 오케이. 세미님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환경 문제 얘기예요. 결국에는 내가 소비하는 것이 나에게 죄책감이고 나에게 내가 이렇게 많이 소비하는 게 옳으냐를 물어봤을 때 그렇지 않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이 작품에서 말하고 있는 지점이 그렇지 않아. 인간이 먹고 소비하고 하는 건 당연한 거야. 처럼 들리게 만든다는 맞아요. 거죠. 그 말이 하고 싶었던 거예요. 당신은. 내가 그래서 기말이다 면제부다 얘기했잖아요. 동의합니다. 네. 그래서 세미님은 본인이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좀 더 생각해 보시는 게 필요하다. 아니, 오늘 진단을 해줘야겠어 앞으로. 근데 그래서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환경 문제에 대한 얘기까지 나오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작품을 볼 때 되게 스펙트럼이 넓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던전밥의 세계에서는 소비를 정당화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어요. 맞아요. 네. 생과 사가 걸린 일이에요. 근데 그게 이 가짜 캠핑의 탈을 쓴 이 되게 맛있어 보이는 음식으로 재탄생한 되게 아름다워 보이는 세계를 감상하고 있는 현대인으로 왔을 때 이게 오히려 당신이 소비하고 있는 건 나쁜 행동 아니에요라고 일종의 면죄부를 씌워줄 수도 있다. 저는 오히려 그게 맞아요. 네, 오히려 그게 기획의 산물일 수 있겠다. 아. 왜냐하면 도시락을 팔아야 되거든.
그쵸. 그러니까 사실 이 세계 생존이 걸린 세계에서 먹는 것과 현대인이 먹는 거는 되게 다른 의미인데 완전히 달라요. 그걸 동치시켜서 그러니 너네가 먹는 것도 괜찮아라고 약간 긍정하게 만든다. 그리고 이게 이제 나도 상처 줄 수 있고 상처 받을 수 있어. 로 교묘하게 표정되어 있는 것 같다. 이 소비자주의가 그런 느낌이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보면서. 이 말이 되게 많이 나와요 작품 속에서. 먹는 것은 살아있다는 거야. 맞아요. 맞아요. 현대인은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이 한 38,000가지 정도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도파민이 가장 빠르고 세게 오는 게 소비일 뿐이야. 그리고 간편한 거. 그죠? 심지어 배달 음식 스마트폰으로 하면 더 간단하죠. 시키면 지금 쿠팡으로 시키면 내일 새벽에 와요. 특히나 이게 그쵸? 한국인 특화라고. 네. 그러니까 전 그게 되게 한편으로는 불편했어요. 물론 일본은 좀 다를 거예요 상황이. 그쵸? 예. 근데 한국인의 입장에선 특히 한국에서 제일 큰 도시에 살고 있는 입장에선 이래도 되나? 라는 생각이 약간은 들었다. 물론 재밌게 봤습니다만. 그쵸.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먹는다는 게 뭐냐. 이 작품에서는 먹는 걸 되게 긍정합니다. 살아있는 것이고 그리고 감사해야 하는 것이고 이것은 아까 말했던 뭐 이즈미 커티스 선생님 선에서 정리가 되는 문구기도 하고요. 그리고 은수저와 뭐 이런 홋카이도 지방의 대자연을 보고 자라신 그 선생님들이 많이 하시는 거죠. 아라카와 히로모를 보고 배워야 된다. 근데 거기서 더 나가지는 않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는 기획의 산물이라고 본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 저는 나간다기보다 약간 좀 더 비트는 면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이 작품이 되게 어떻게 생각하면 좀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는 어떤 윤리의 선을 타는 점들이 되게 많았다는 생각을 불쾌와 하거든요. 불편 사이로 왔다 갔다 하죠. 네. 그러니까 제가 제일 특히 헉했던 거는 그러니까 여동생이 먹혔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그 드래곤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그 드래곤을 먹을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라이오스의 이 발상에 그 주변인들도 놀라긴 하는데 여동생을 잡아먹은 드래곤을 먹는 것은 과연 괜찮은가? 근데 이거 고전 판타지에서 모두 답이 있어. 눈물을 마시는 새에서 네. 케이건 드라카라는 인물이 들어봐. 네. 케이건은 흑사자고요. 네. 드라카는 용이에요. 근데 이 케이건과 드라카 이 두 가지가 그 나가에 의해서 멸종당하거든요. 네. 근데 이 나가라는 종족에게 케이건 드라카라는 사람이 어떻게 복수하냐면 먹어서 복수합니다. 나가는 재생해요. 목이 잘려도 네. 여기다가 음식을 계속 밀어 넣으면 살아나요. 오. 근데 그 정도로 강한 재생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먹어 없애면 살아날 수 없어. 먹어서 응원하자도 아니고. 아 진짜로 그 되게 처절한 복수거든요. 네. 그리고 케이건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수기도 해요. 이게 네. 약간 닮아 있어요. 저는 근데 이 명제는 약간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로 하긴 좀 그렇고 누군가의 그러니까 다른 라이오스 말고 다른 남자의 여동생이 죽었을 때 그 여동생의 시체를 이렇게 밭에 묻었어요. 그 썩어서 흙이 되겠죠? 거기서 뭐 거기서 기른 토마토를 먹을 수 있느냐? 약간 이런 문제? 실제로 과실에서 심기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용도 먹어도 괜찮지 않아라는 논리를 이 작품에서 펴잖아요. 근데 그리고 그러니까 맞긴 한데 그거 정말 맞아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아요? 실제 하는 그 역사 속에서 네. 아까 케이건 드라카 얘기를 좀만 더 하면 케이건 드라카는 자기 아내가 죽었어요. 네. 아내를 잡아먹은 나가가 있는데 그 나가를 잡아먹었습니다. 와. 근데 그거를 사실 이 작품에서도 비슷하게 저는 복수의 의미로는 이해가 갔어요. 근데 그 라이오스는 이해를 못하겠어. 그냥 먹고 싶은 거잖아 이 새끼는. 그쵸. 그러니까 복수의 의미로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기록들을 보면 그런 것도 있어요. 네. 부모님을 죽인 호랑이를 잡은 다음에 꺼내서 간을 씹어 먹었다. 아 그쵸. 근데 이거랑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행위만 보자고. 네. 먹는다는 행위는 같잖아요. 근데 그 똑같이 먹는 거지만 그러니까 이것은 맛을 보는 게 아니라 이 간을 그러니까 씹어 먹은 거는 님과 내가 지금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복수의 의미로는 오케이. 네. 라이오스는 납득이 안 됨. 이라고 말했잖아요, 내가. 그래요. 라이오스는 납득이 안 돼요. 그냥 먹어보고 싶은 거잖아. 파린을 안 죽였어도, 네. 파린을 안 먹었어도 드래곤 잡았으면 한번 먹어보고 싶다라고 생각했을 거잖아, 어차피. 어차피 그랬을 거잖아, 라이오스는. 이건 납득이 안 되지. 난 이건 납득이 아니라 용납이 안 돼.
동생을 먹은 고기는 맛이 어떨까? 라고 생각한 거잖아요. 아니 그렇게 말하니까 진짜 쓰레기 같다. 개쓰레기야 그냥. 저 질문. 그럼 그 체인소맨의 엔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지랄.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약간 불편한 게 그 뭔가 이거 어디까지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일본 약간 그 특수 성애라고 해야 될까요? 그 약간 그 고어 쪽으로 가면 이상성애라고 하세요. 네, 그 이상성애 쪽으로 가면은 그 먹고 싶어 하는 욕망을 가질 어쩌고 막 이런 걸로 그리는 그로테스크가 있잖아요. 약간 좀 그런 걸 차용하는 것 같아서 좀 기분이 나빠요. 기분 나쁜 게 그로테스크니까요. 뭐 그렇긴 한데요. 네. 그런 감성도 뭐- 있는 거죠. 네. 근데 저는 복수의 의미로 받아들였어요. 음. 복수라면 충분히 납득 가능해. 근데 라이오스는 이것은 이해가 안 되지만. 그래서 모르겠다 이 작품.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는 문화의 차이에서 오는 걸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쵸? 네. 그게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 음. 네. 물론 체인소맨은 좀 옳고 그름의 문제인 것 아, 같긴 한데요. 그러니까 그게 좀 연상돼서 연상하지 마세요. 이 작품은 이 작품으로 보세요. 그래요. 네, 연속해서 보지 마시고요. 그리고 약간 그 얘기가 저는 내정 가서처럼 들리기도 해요. 네, 처음 가서 어? 한국에서 일본에 내정 가서 하는 것 같아. 그건 그쪽에서 통용되는 문화 코드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 코드를 문화 코드라는 말이 붙어 있다고 해서 네. 문화로 해석해서 코드를 빼버리고 비난하는 것도 좀 나쁘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발효는 그쵸. 썩은 거예요. 그건 던전밥에서도 나오죠. 그러니까요. 그 얘기는. 근데 발효시킨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미개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뭐라고 했지? 그 발효는 약간 원래 죽어야 했던 것을 계속 살리는 거니까 이것도 일종의 영령술 아닐까 이런 얘기가 던전밥에서 나왔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약간 그게 저는 그래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그냥 저의 입장을 말하자면 불쾌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러니까 그걸로 토론을 하기에는 우리는 모른다는 거지. 그게 그러니까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그게 그렇죠. 지금 그 얘기하는 시간 아니니까요. 네. 그래서 이 만화가 또 판타지적인 지점들이 또 뭐가 있냐면 먹는 거는 사실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내 몸의 일부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아무거나 처먹으면 안 되죠. 그렇죠. 독이 있을 수도 있고. 뭐가 살고 있을지 어떻게 알아? 그 사실 우리가 먹는 게 그 예를 들어 고기를 먹는다고 해도 그 그냥 고기만 먹는 게 아니라 사실 그 고기가 먹은 것을 먹고 약간 이런 거잖아요. 제가 방금 여기 녹음하기 전에 읽고 있던 기사가 뭐였냐면 한국일보에서 진짜 엄청난 기획을 했거든요. 네. 바다 쓰레기에 대한 혹시 네? 그 미세 플라스틱 이런 얘기일까요? 그거 아주 일부에 불과해요. 해양 쓰레기가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한국이 얼마나 거기에 그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가해자인지를 3개월간 취재해서 나온 르포 기사가 있어요. 와. 오. 근데 거기에 이제 미세 플라스틱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거기서 그 연구의 한계는 뭐냐면 내장을 조사했는데 한국인은 내장을 그 대부분 버리고 씻어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나 어제 창란젓 먹었거든. 지금 생선의 내장 말하는 거죠? 네, 창란젓은 갈치의 그거잖아요. 그렇죠. 내장이. 명태의 내장이잖아요. 그리고 뭐 갈치 속젓도 있고. 뭐고 우리? 그러면 내 몸 안에는 100% 확률로 거의 아주 높은 확률로 미세 플라스틱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되게 조심해서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그게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그러니까 미세 지경에 이른 플라스틱까지 것 가면 우리 선택할 수 없는 문제죠. 근데 예를 들어서 유통 과정이 명확하지 않은 거, 내가 잡은 거, 버섯 따드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유통 과정이 명확하지 않은 게 뭔 소리가 있네. 그 식약청을 거치지 않은. 네, 햇선 마크 없는 거. 내가 지금 버섯하고 일반 식용버섯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그것도 던전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무거나 처먹으면 안 돼요. 근데 그럼요. 여기서는 아무거나 처먹고 있어. 살아요. 근데 그걸 보완해 주는 게 뭐냐면 죽어도 살릴 수 있단다. 그쵸. 그렇긴 소생이 한데. 가능하다. 이게 있으니까 아무거나 처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얘네는 그렇다고 아무거나 처먹어서 죽고 소생되는 게 나오진 않아요. 그냥 아무거나 먹고. 익혀 먹어서 그렇지. 센시의 존재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회로 먹지 않는다. 날로 먹으면 날로 먹은 거 뭐 좀 있지 않았나? 있죠. 근데 그것도 센시의 감독 하에 했잖아요. 보고 조리 기능사도 있을 거야. 센시가 식약청이야. 아니 보고 조리 기능사도 있을 거라고 아마. 약간 그런 느낌의 되게 쉽지 않은 현대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이런 점도 저는 일종의 판타지고 그리고 두 번째로 대리만족을 주는 아 네. 맞아요.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아까 그 가짜 캠핑 얘기를 되게 길게 했잖아요. 근데 가짜 캠핑조차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가보는 싶은데 이런 류의 어떤 그 캠핑 퍼니처를 두고 가는 걸 할 수 없는 사람들이나 캠핑을 가려면 기본적으로 차가 필요해요. 그럼요. 그쵸. 그리고 그 캠핑을 가는 것도 사실 가보면 진짜 그지 같아요. 여름에 캠핑 가면 찐득찐득하지, 모기 엄청 많지. 이렇게 달 보면서 귀뚜라미 울면서 휙휙휙 하면서 이제 그거 보면서 이제 한잔 하려고 딱 봤더니 설거지거리 이만큼 쌓여 있지, 막 기름 막 있는 거, 그 앞에 막 취사 금지 말고 붙어 있는 데 있지, 막 들어가면 안 되는데 들어갔지, 막 이러면 싸우게 돼. 즐겁지 않아, 유쾌하지 않아. 근데 이 작품은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유쾌해요. 맞아요. 네. 그 현실의 찌꺼기들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아. 노란색 쓰레기봉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화장실 얘기가 한 번 나오긴 하는데 그것도 거기서 거름을 퍼가지고 그 식물 재배하는 얘기 하려고 잠깐 나온 거지. 얘네가 그걸 조달해서 어떻게 하고 그래서 그게 다 어떻게 됐는지는 너 보여주지 않습니다. 사실 똥 먹는 거야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너 똥이 키운 거야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얘기는 오히려 하지 않나? 하죠. 근데 그게 되게 그 순환에 대해서 되게 깊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순환 시스템이 유쾌한 과정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지 않아요. 네. 순환 시스템은 누가 죽고 시작해요. 누가 죽어야 분해가 되고요. 분해가 되어야 밑거름이 되고요. 밑거름이 되어야 그 다음에 다시 그걸 먹을 누군가로 이제 이동하게 되는. 마치 바오밥 그렇게 나무의 씨앗 하기에는 같네요. 할인이 죽고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거대한 순환에 저는 그건 약간 순환이라기보다 유통 과정이라고 봅니다. 할인자. 그 드래곤 고기를 위한 유통 과정이었죠. 나이오스다. 근데 그러니까 그게 되게 묘한 만족감과 이제 이걸 보고 있는 서울에서 편하게 에어컨 바람 쐬면서 이걸 보고 있는 저한테 묘한 죄책감을 줘요. 죄책감? 죄책감과 불쾌감 같은 게 섞여 있는. 그러니까 이 불쾌감이라는 게 네. 불쾌감이라기보단 서로 사마띠 아니라는 데서 오는 왜 그거 있잖아요. 그 마음이 불편해지는 짤 모음. 그거 봤을 때의 느낌.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먹는다는 건 뭘까? 썬칩을 먹으면서 생각했지. 먹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본인도 사냥하지 않고 태양에만- 남이 조리해준. 나 태어나서 사냥해 본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낚시 정도는 해봤지. 그러니까 그게 되게 묘한 기분을 안겨줬다. 이게 저는 이 작품을 관통하는, 저한테는 이 작품을 관통하는 어떤 감상인 것 같아요. 근데 뭔가 그래서 되게 낭만적이죠. 낭만적이라는 게 영어로 하면 로맨틱이잖아요. 근데 낭만적이라는 말을 현실로 풀어서 쓰면 그 판타지에 좀 더 가깝거든요. 현실에 있지 않을 것 같은 일이 벌어졌다. 일대 낭만적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맞아요. 근데 아까 저기 녹음하기 전에 세미님이 이거 판타지 말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라고 얘기했던 게 생각이 나서 낭만적이라고 부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굉장히 낭만화되어 있어요. 이상적이고 맞아요. 낭만적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던전 생활이 너무 편하고 맛있어 보이게 그려져 있는 점도. 그리고 이건 뭐 그러니까 그래픽적인 어떤 기획과 그래픽적인 한계도 있었겠지만 전 센시가 더러운지 몰랐어요. 아 센시 수염. 네. 저도 마르시리 맞아요. 얘기하기 전까지 그냥 귀엽자. 냄새가 개쩔었을 거거든. 그렇죠. 그쵸. 근데 그걸 아무도 지적하지 않아요. 진짜 착하다. 착하거나 코가 없거나요. 피부호흡을 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사실 센시 아니어도 내지서 뭐 어떻게 씻을 데가 뭐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중간에 그 사우나 장면이 뭐 잠깐 나오긴 하는데 그것도 되게 마르시 씻고 싶어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에피소드로만 이용되는 그죠? 거죠. 평소에는 그러면 안 씻고 다니는 게 디폴트다. 근데 그러면 안전했을까, 먹는 게? 그러니까 사실 거기서 나오는 물이나 기름도 다 깨끗한 것이었을까? 안전했을까?
사실 그것도 중간에 나오잖아요. 그 마법 걸려서 마법 풀리니까 갑자기 개더러운 물 나오는 거. 약간 저는 의심을 좀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그 그게 낭만화라는 게 방금 말씀하신 마법으로 이루어져 맞아요. 있는. 마법으로 되게 낭만화돼 있는 그죠. 장면들이 많고. 그죠. 그래서 되게 매지컬한 그러네. 세계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랄까 이 종족과 다름에 대한 이야기가 이 작품에서 다루고 있는 어떤 많은 주제들 중에 저는 제일 와닿았던 거기도 했어요. 왜냐면 다른 것들은 되게 낭만화되어 있고 현실과는 거리가 먼데 되게 현실처럼 얘기하려고 해서 근데 이 부분은 좀 되게 현실에 맞닿아 있죠. 네. 딱 닿아 있어요. 나머지들은 편도 나오나? 약간 이 생각 들고 중간에 소세지 만드는 거 봤어요? 야 이거는 편의점에서 팔면 100% 사 먹겠다. 센시 얼굴 그려져 있으면은 저 그 소세지가 자꾸 그렇게 소세지가 굴러가- 이렇게 굴러가지고 그 육체로 합쳐지는 거 그래서 소세지가 도망간다. 약간 소세지 잡아라.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이게 너무 상품으로 만들기 좋게 만들었어, 솔직히. 일본에 편도로 그거 만들면 한 저의 입장에서 한 8,000원에도 사 먹을 것 같아요. 800엔 정도 해도 사 먹을 것 같아. 900엔이구나 이제. 그 정도로 만들면 사 먹지. 왜 안 사 먹어? 약간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아니면 콜라보 식당에서 근데 들으니까 완전 있을 것 같은데. 콜라보 식당에서 예를 들어서 유니버설에서 팔아. 28,000원이야. 메뉴 하나에. 28,000원이면 해자지. 사 먹으면 센시의 머리를 준다고 말하면서. 뭐 하는 거야? 그러면 할만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괜찮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그걸 잘 기획해놨는데 반면 종족들은 그리고 그로 인한 차별 특히 칠책 저는 보면서 와 이 사람은 이 얘기가 사실은 하고 싶었나? 싶을 정도로 되게 적나라했어요. 겉모습으로 보이는 걸로 판단하는 거요? 그것도 그렇고 중간에 칠책이 끝까지 말 안 하려고 하다가 말하잖아요. 그랬다라고. 그런 것들이 되게 사실적이어서 그리고 그걸 전 칠책으로 설정해 놓은 것도 되게 훌륭한 수였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마르실이 그랬으면 네. 그래서 마르실이 약간 정신이 이상해졌나라고 생각할 것 같아. 아니 대체 마르시를 얼마나 그러니까 마르실이 너무 생각 없는 캐릭터처럼 초반에 나와서 맞아요. 그게 매력이긴 하지만 근데 그럼 얘는 아예 그러니까 어둠이 없는 것처럼 표현되잖아요. 사실은 있었지만 너무 큰 어둠이 있어서 그랬던 거지만 근데 그게 이제 충분히 설득력을 갖기까지 현실적인 이야기가 끼어들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마르실한테는 너무 큰 어둠이어서. 근데 칠책은 그럴 수 있어. 왜냐면 칠책은 다른 모든 캐릭터들과 다르게 몸으로 다 하는 애예요. 직접 만져야 돼요. 얘는. 그쵸. 네. 그러니까 심지어 라이고스도 네. 직접 만지지 않더라도 그 칼을 의지를 가진 마검이 있잖아요. 검들이 검들이. 얘가 막 봐준단 말이야. 덜그럭덜그럭 하면서. 근데 칠책은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쵸. 그런 거 외에는. 그러네. 그래서 칠책이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제 최애가 칠책이거든요. 오. 좀 예상인데요? 아니 저는 되게 좀 쓰레기 같지만 오타쿠적으로 약간 갯모의 캐릭터 이런 거 생각했는데. 근데 그게 되게 저는 탁월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작가가 이런 걸 얘기하고 싶었던 건가? 왜냐면 일본 내에는 종족이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인종이 다른 사람들이. 그쵸.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이런 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정복해서 아이누족? 아이누족이나 아니면 류큐 왕국이나 이런 곳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게 실존하는 문제기도 하고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얘기를 이렇게 던진다고? 이거 되게 심지어 그게 인간형이야. 약간 저희가 좀 이 던전밥 얘기를 안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던전밥에 되게 다양한 인종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주인공이 라이오스와 팔이 있는 그 톨맨이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인간이 아니라 어떤 그런 종족의 하나로 나오고 그래서 엘프가 있고 노움이 있고 하프풋이 있고 드워프가 있고 오크가 있고 근데 그 인종별 특징을 되게 뚜렷하게 묘사를 하는 편이죠. 그죠. 신체적인 특징도 다르고 뭔가 가진 능력도 다르고 가진 능력도 막 타고난 것도 다르고 능력치의 한계도 다르고요. 그래서 그 서로 그 버섯 때문에 서로 인종이 바뀌는 에피소드가 그걸 되게 잘 맞아요. 보여줬는데 역지사지.
역지사지도 그렇고. 이 작가가 한 단편집들을 딱 다 봤는데 네. 역지사지라는 게 이 사람의 키워드기도 해요. 이 작품, 오. 이 사람의 작품을 관통하는. 그래서 약간 먹는 존재가 다시 먹히는 존재가 되고 이런 것도 맞아요. 되게 음. 작가의 테마 같기도 하고. 음. 그래서 그 인종별로 되게 특징을 다르게 뚜렷하게 보여준 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그러니까 이 다른 게 되게 당연한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들렸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같은 인종이면은 막 키가 큰 애 막 고작 몇 센치 차이로 막 키가 크면은 막 어떤 것에 엄청난 의미 부여를 하고 키가 작으면 또 거기다 다른 의미 부여를 하는데 그냥 키는 그냥 너가 톨맨이라서 키가 큰 거고 나는 뭐 하프풋이라서 그냥 원래 키가 작은 거야. 약간 그걸 그냥 되게 인정하게 되는 그런 것들. 당연하게 느껴지는 세계관을 보여주는 그쵸. 것 같아서. 저 요즘에 약간 그 인류는 하나라는 메시지가 네. 모두 똑같아야 된다. 음. 로 왜곡되고 있다는 생각을 되게 자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식으로 표출되는 거냐면 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틀리게 생각하는 너는 틀렸어. 아 너랑 나는 완전히 똑같은 생각을 해야 돼. 그게 그런 식으로 표출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다름을 인정하자라는 메시지가 다르지 않다라처럼 해석되어 버리는 것 같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야 인정할 수 있으니까. 너무 인정하기 싫은 거지 다름을. 좀 그게 점점 이제 일종의 개토화, 네. 커뮤니티들의 개토화. 아, 너 나랑 같아지기 싫어? 그러면은 난 이제 너랑 아예 너는 말 안 우리 해. 속에 들어올 수 없어. 어. 극단주의 이게 발현하는 이유가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고 사람들은 모두 고귀하고 평등하답니다라고 얘기를 해놨더니 고귀하고 평등한 사람인 나와 다른 너희는 같아? 에서 인지부조가 오는 거야 사람들이. 같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쪽은 극단주의로 가는 거고, 그리고 완전히 같아야 해라고 생각하는 또 다른 반대쪽의 극단이 있거든요. 이거는 일종의 동화주의 정책으로 가는 거죠. 우리와 같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와 같지 않으면 너희는 다른 종족이야. 너희는 우리가 아니야. 양쪽 다 극단이잖아요. 좀 그게 이 작품에서 되게 다루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다양성이 뭔지를 인종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그 이것도 약간 스포인가? 그러니까 마르실이 그러니까 약간 그 장송의 프리레는 생각하게 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인종마다 수명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오래 사는 막 한 1000년쯤 사는 종족이 있고, 이제 뭐 한 100년, 막 50 짧게는 50년 이렇게 수명인 종족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장명종은 혼자 그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나보다 다 먼저 죽어서 나 혼자 남겨진 게 너무 무서우니까 그럼 우리 수명을 다 똑같이 하자를 되게 사실 좋은 마음으로 우리 다 똑같아지자를 바랐는데, 그게 사실 잘못됐다는 거를 이 작품에서 보여주잖아요. 너가 이 대사도 되게 웃겼는데, 너의 꿈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너가 결정한 메뉴를 억지로 먹이는 거와 같아. 맛은 있겠지만 그건 괴로워. 약간 마르실이 되게 유아적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되게 유아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어서 어른이 되지 못한 존재, 현실로 치자면 그런 사람들처럼 그려져요. 근데 정말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 진짜 많아요. 그리고 어른 되는 게 무서워서 내가 스스로 트라우마처럼 만들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른이 되는 게 무서워. 근데 나에게 명분이 필요해. 그 명분을 내가 만들어. 그래서 별거 아닌 거에 굉장히 크게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내성이 약해지는 거지. 저는 그게 아까 말했던 이 양쪽 극단에서 어디로든 가게 되게 쉬운 그 되게 취약한 상태라고 생각해요. 마르시 같은 사람들이. 나에겐 큰 상처가 있고 그 상처 때문에 나는 모두가 같아지기를 또는 모두가 구분되기를 바라게 됐어. 근데 그게 마르실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 그래서 저 마르실이 금발인 거 되게 의미심장하다고 생각했어요. 트럼프 같다. 아니 그게 그렇게까지 해석이 된다고요? 물론 그 트럼프 등장 전에 나온 작품이긴 하지만 읽다 보니까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되게 트럼프 같다 마르실. 도널드 마르실이다. 이거 어그로는 끌리겠다. 합성해서 Make Dungeon Great Again. 미치.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동의되지 않아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아니, 않았는데. 마르실의 그 유아적인 행태가 아까 그 마르실이 잠깐 생각했던 그거는 이렇게 극단으로 가면 그렇게 될 수 있긴 한데 그러기에 저는 마르실은 되게 여리고 착한 캐릭터라고 봤어요. 그래야 하니까. 진짜로 트럼프처럼 생긴 애가 센시가 그랬다고 생각해봐요. 존내 꼴 보기 싫어. 근데 마르실이니까 아이구가 되는 거죠. 마르실이어야 아이구가 돼요. 라이오스가 그랬어 봐. 모두가 서로를 잡아먹는 세계를 만들자라고 생각했어 봐. 그러니까 그런 세계를 그릴 수 있다는 것도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런 논의를 그냥 쉽게 끊을 수 있게 만드는 거. 아까 제가 약간 그 불쾌감과 여기를 왔다 갔다 한다고 말했던 네. 너무 낭만화되어 있다라는 게 저는 이미 절여진 사람이라서 그렇고 이런 논의의 장에 처음으로 들어오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한 소작입니다. 네. 여기에 들어올 때 첫 발을 내딛게 하기에 굉장히 좋은 작품이에요. 방금 세미님이 설명해 주신 대로 라이오스의 행동 너는 현실이라면 어떻게 생각하니? 마르실의 행동 현실이었다면 트럼프 같지 않니? 로 들어가기에 현실의 문제를 이야기하기에 되게 좋은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마르실이 트럼프 같다는 게 아니고 마르실의 행동을 현실에서 누가 하고 있지를 보면 트럼프예요. 이거 되게 그 도덕 교과서에 실린 데스노트 막 이런 거 같네요. 되게 좋은 작품이에요. 그래서 근데 입문서이기 때문에 절여진 저 같은 사람들한테는 약간 그 자극이 부족하다. 그래서 약간 갑자기 궁금하네요. 재민님이 그 후반부에 등장한 캐릭터들을 어떻게 봤을지. 근데 후반부 얘기 안 하기로 했으니까 까비. 나중에 애니메이션 완결나면 그래요. 네, 다 같이 그 감상회 합시다. 네. 포베 작가님 다시 네. 두 번 모시는 걸로. 맨날 불러. 네, 그리고요. 약간 그 역지사지를 했을 때 알아듣는다. 라는 게 현실에서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그래서 들었습니다. 그렇죠. 트럼프가 네가 당해보면 이라고 말을 했을 때 당할 일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 말을 쉽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마르실은 제가 그래서 아까 마르실이어야 했다고 했잖아요. 마르실은 적어도 겉보기엔 어리고 미성숙해 보이는 여성입니다. 적어도 겉보기엔. 그리고 굉장히 유아적인 퇴행적인 행동들을 많이 해요. 마르실이 빽 하고 운다거나 먹기 싫다고 하면서 막 좀 감정 표현이 제일 풍부하다고 네. 생각했는데 밥투정이 그게 저는 일종의 퇴행적이라고 봤어요. 그게. 근데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게 유일한 캐릭터인 마르실이 그렇게 그 폐악질을 부려야 아니 근데 그거 폐악질이에요? 내 수명을 네가 뭔데 맞추려고 해. 저는 그러니까 마르실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사실 그 식재료가 뭔지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은 걸 먹는다는 건 사실 되게 큰 도전이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오 새로운 거 맛있겠다 하고 먹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안 먹어본 거 싫어 먹기 싫어 맛없어 할 건데 약간 그런 사람들을 대변하는 캐릭터라고 생각했어요. 마르실은. 그러니까 그거는 표면적인 해석이죠. 네. 그게 뭐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맞아요. 던전 밥이었으니까. 네, 밥이니까. 근데 그 이면으로 넘어가서 보면 마르실이라는 캐릭터가 이제 그 대변하고 있는 어떤 집단이 있을 거잖아요. 이 집단이 뭐냐? 사실은 내 맘대로 하고 싶어. 근데 그럴 수 없어. 능력의 부족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현실의 벽이 크지 않나? 현실의 벽이거나 아니면 어떤 마르실이 당하진 않았지만 현실에서는 어떤 그 내가 가지고 있는 태생적 한계 때문일 수도 있어. 마르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현실에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장점인가요, 약점인가요? 마법을 제외한 신체적인 특성부터 시작해서 다 약자죠. 약점이에요. 그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마르실이 뭔가를 해내는 걸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이런 식으로 발현되면 이건 선을 넘었는데? 라는 생각을 나도 하게 된다는 거지. 마르실은 약간 그런 입장에서 정지되어야 하는, 그러니까 브레이크가 걸려야 하는 캐릭터라는 거예요. 마르실이 브레이크가 안 걸리고 끝까지 폭주해버리면
그럼 이제 세계 멸망이에요. 모두 그렇죠. 다 똑같은 메뉴만 먹어라. 모두 그럴- 급식이다. 그럴 수 있는 미래가 있었는데 잘 차단되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말을 한 거예요. 방금 차단되어야 하는 캐릭터. 음. 근데 차단되어서는 안 되는 캐릭터들도 있습니다. 빌런들. 근데 저는 이 빌런들이 너무 쉽게 차단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품이 입문용으로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더 갔으면 14권이 아니라 140권 정도까지 갈 수도 있었어요. 그쵸? 네. 근데 공을 많이 들여서 아주 공을 많이 들여서 밀도가 높은 세계를 만들어서 14권 안에 끝낸 거는 굉장히 전 잘한 선택이라고 봅니다. 첫 작품인데. 그리고 이제 우리는 만화책과 애니메이션을 모두 본 사람들이잖아요. 네. 이 두 개 중에 어떤 걸 추천하시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가볍게 보고 싶으신 분들은 만화책을 봤으면 좋겠고, 아니면 조금 미궁에 대한 서바이벌에 좀 더 깊게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애니메이션을 봤으면 좋겠거든요. 분위기가 약간 다르죠.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만화책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이제 계속 언급을 했겠지만은 요리를 하는 과정, 뭐 리얼리티 같은 것도 그렇게 크게 없고, 그리고 이제 전투 씬도 그냥 가볍게 나가기 때문에 정말 가볍게 볼 수 있어요. 근데 대신에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얘들이 마물을 어떻게 사냥을 하는지에 대한 리얼리티를 조금 더 첨가되어 있고, 더군다나 얘네 애니메이션을 만든 회사가 이제 트리거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가 옛날에 그 에반게리온을 만든 가이낙스의 이제 직원들이 나와서 만든 회사인데, 그 회사가 이제 대표작으로 사이버펑크라든지 또는 킬라킬 이런 좀 무거운 주제를 다루고 있고, 그리고 액션을 좀 더 중요시하게 만드는 작품을 만든 회사이다 보니 저 날치대 공격할 때 진짜 감탄했잖아요. 그 좀 많이 놀랐어요. 네, 날치대가 공격해 올 때 애니메이션에서 아 날치 때. 네, 진짜 감탄했어. 야 여기에 이런 공략을?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좀 놀랐던 장면 중 하나가 그 마물 갑옷이랑 싸울 때 네. 라이오스랑 마물 갑옷이랑 단둘이 서 있는 장면. 그게 이제 트리거 특유의 연출이 좀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킬라킬에서도 1대1로 싸우는 장면을 아래에서 이제 다리 쪽에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다 보는 그런 연출들을 되게 잘 해놨기 때문에 좀 그 미궁에서의 얘네가 어떻게든 살아서 남아야겠다라는 걸 애니메이션에서 잘 표현해서 좀 더 무거운 분위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애니메이션을 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저는 접근성의 면에서는 오히려 반대로 약간 찍먹하고 싶은 분들의 애니메이션, 그리고 이제 애니를 보고 뒷내용 더 궁금하다 원작. 저도 이쪽에 가까운데, 왜냐하면 애니메이션을 집중해서 보고 있으면 정우님의 말이 맞거든요. 근데 요즘에 애니메이션을 핸드폰으로 틀어놓고 집중해서 이렇게 미간 찡그려가면서 보시는 분 많지 않아요. 옆에 틀어놓고 밥 먹으면서 보는 거지. 그쵸? 밥 먹으면서 보는데 이게 지금 가죽을 벗기고 있다는 인식이 없이 그냥 애니메이션이구나 하면서 보는 거예요. 그냥 와 요리만 하다. 아 그렇게 뭘로 만들어지는지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이 작품에서 화면이 멈춰서 오랫동안 이렇게 뚜둥하면서 클로즈업하는 장면이 언제 나오는지를 보시면 요리 나올 때만 그래요. 애니메이션에서. 아 그렇죠. 나머지는 슉슉 지나가요. 근데 그게 이제 방금 말씀하신 액션이나 아니면 이런 데서 깊게 보는 사람들은 더 깊게 볼 수 있는 장치들을 여러 개 깔아놓은 거죠. 그래서 되게 좋은 애니메이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민님 어떠세요? 아까 막 말했던 그 만화책과 애니메이션 중에 네. 그 방금 그 말한 보는 순서는 본인이 결정한 거고 뭐가 네. 더 낫습니까, 세민님은? 뭐가 더 낫다? 감상에서 뭐가 더 좋았나요? 뭔가 이게 막 더 낫다라고 하기에는 전 그러니까 둘 다 장점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애니메이션은 더빙이 되게 그러니까 특히 넷플릭스니까 다른 나라 언어 더빙을 들어볼 수 있는 게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막 영어 더빙도 들어보고 약간 다른 언어도 들어봤는데 생각보다 재밌습니다. 그리고 그 영어 더빙도 되게 성우들이 잘 봤는데, 그 센시 더빙한 분이 그분이거든. 그 순웨이? 이러면서 순웨이? 아니면 승원, 싱웬 이짤 그러니까 서양인들이 그 한국 한국 이름 이름 못 발음 알아듣는. 못 알아보는 걸 약간 이걸 밈으로 해서 유명한 분이, 그분이 사실 성우거든요. 그죠. 그분이 센시를 맡아서 되게 엄청 중후하고 맛깔나는 센시를 연기를 하셔가지고 싱웬. 그래서 더빙의 맛도 크고. 음. 그리고 제가 최근에 펜타포트를 갔다 왔는데 네. 녹황색 사회라는 밴드가 왔었거든요. 네. 던전밥 1기 엔딩곡을 부른 밴드입니다. 노래가 좋습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이 더 낫다? 아 근데 만화책은 사람이 질문을 하면 모자를 벗고 그 이용대 씨 그 짤 아세요? 그 이렇게 모자 벗고 이렇게 인사하는
그 짤처럼 모자를 벗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애니메이션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원작을 갔는데 네. 그 작가님 특유의 섬세한 그림이 역시 애니메이션이 뭔가 잘 살리긴 했는데 원작하고 애니메이션은 다르니까 그 종이 그대로 그림 그대로를 보는 맛이 또 있었다. 저는 오히려 만화책 연출이 좀 심심하지 않나? 아. 애니메이션이 되게 역동적으로 그려져 있어. 맞아요. 맞아요. 만화책을 거의 그냥 나올 때마다 사서 봤으니까 네. 만화책은 약간 정적이거든요, 오히려. 그리고 약간 스틸 이미지라는 느낌들이 있어요. 맞아요. 연속된 연출이라는 느낌이 아니라 연속되어 있는 그 영상에서 캡처해가지고 놓고 그걸 크기를 조절해서 만들었다는 느낌들이 좀 받았거든요. 근데 그게 사람 움직이니까 애니메이션이 훨씬 역동적이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건 네. 물론 이거는 그 매체의 차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특히 어디서 느꼈냐면 만화책에서는 그냥 작게 한 컷으로 지나간 부분이 애니메이션은 되게 길게 설명될 때 네, 이게 이럴 때가 가끔 있거든요. 그걸 비교해가면서 보시면 되게 재밌을 거예요. 근데 그걸 느끼려면 저는 만화책을 먼저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 그거 있죠. 만화책을 먼저 보고 나면 네. 사건의 중요도가 내가 느끼는 게 달라요. 이 음. 상황에서 시간을 점유하는 매체잖아요. 애니메이션은 이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를 느껴보면 다르다라는 느낌이 확 옵니다. 되게 고민 많이 하고 만든 애니메이션 같아요. 그 애니메이션 제작진이 그러니까 이 감독이 던전밥의 팬이어서 약간 나처럼 팬인 사람들이 같이 만들어야 돼 하고 되게 신중하게 만들었다는 네 얘기를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 뭐야? 그 감독이 원래 이거 하자고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엄청 막 요구를 했었대요. 근데 그 회사에서 이거 어렵겠는데요? 해가지고 못 만들었는데 본인이 감독했다고. 네, 그런 얘기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인기에 비해서 좀 늦게 만들어진 건지. 네, 저는 막 그 쿠이로코 작가님의 그림이 막 100% 취향이냐라고 하면은 그것까지는 아닌데, 근데 그림의 힘이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엄청 뭐라고 해야 되지? 유려하다고 해야 되나? 너무 그냥 선이 너무 자연스러워요. 달인의 선이죠. 특히 그 인체 굴곡을 그리는 라인들이나 그리고 되게 다양한 체형의 다양한 인종들을 그리는데 그게 다 너무 하나같이 자연스러워서 그림을 더 보고 싶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사버렸습니다. 좀 갖고 왔는데. 쿠이로코 낙서집. 네, 낙서집도 샀고요. 네. 근데 저는 확실히 그러니까 신부 이야기와는 다른 장인 정신이에요. 모리카오로 같은 경우에는 집착이 만들어낸 광기라면. 그쵸. 세벼 파는. 네. 근데 이 사람은 그냥 이렇게 슥슥 그리는데 그냥 그 손끝에서 아트가 나오는 느낌의. 물론 다른... 모리카오로도 실제로 보셨으니까. 그쵸. 그쪽도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그쪽은 되게 약간 세밀한 그게 있다면 이쪽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유려해요. 그러니까 너무 물 흐르는 것 같아요. 정자체로 쓰는 게 붓글씨 정자체로 쓰는 게 모리카오로라면 초서체로 쓰는 게 이렇게 흐셔서 슥슥슥 이렇게 쓰는. 너무너무 잘 쓴 연필인 느낌. 이게 쿠이로코다. 그렇다. 네. 그래서 그림 보는 재미도 쏠쏠하니까 그림 잘 그린 만화가 보고 싶은데 그리고 완결까지 요즘 느낌의 트렌디한 그림체. 맞아요. 그걸 완결까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던전밥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지금까지 들은 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그럼 그림만 보고 보셔도 된다. 진짜. 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진짜. 네. 그래서 오늘 녹음 어떠셨어요? 저한테는 제가 이제 이 작품을 보면서 로맨스에 많이 빠져 있었구나를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왜냐면 아까 언급하셨던 그 잘 꾸며진 이야기 중에서도 특히 그냥 그 뭐라 해야 되지? 얘들은 그냥 행복한 곳에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도 있었고, 두 번째로는 이게 저와는 굉장히 거리가 먼 이야기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판타지 세계니까. 그리고 얘들의 좀 가진 게 없으니 마무리라도 사냥해야 되는 반면에 저는 먹는 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오늘 뭐 먹지? 배달의 정도. 민족 춤은 그렇죠. 되니까. 딱 그거니까는 이렇게까지 해석을 할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좀 오늘 들으면서 좀 내정지가 많이 왔었다. 이거를 나는 지금까지 해석을 너무 단편적으로 하고 있었던 게 아니었을까를 오늘 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세민님이 쓰고 계신 모자를 옮겨주세요, 여기로. 정우님은 평소에 녹음과 비슷했다. 그쵸. 그래서 정우님은 이
뇌정지가 왔을 때 그게 옆에서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말을 못 걸겠어요. 소리도 안 내. 이렇게 있다가 끄덕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짐을 많이 내려놓게 해야겠다. 설명이 필요하면 그때그때 이렇게 치고 들어와서 물어보셔야 돼요. 아, 네. 네, 아시겠죠? 세민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이 작품 준비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던전밥 하자고 사실 지난주에 다른 그러니까 사병괴담 녹음을 했었고 네. 이제 던전밥을 하고 있으니까 그 전주부터 던전밥 해야 하니까 던전밥 미리 봐야지 하고 이렇게 자기 전에 애니메이션 하나씩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세민님 지론이 있잖아요. 그니까 너무 재밌으면 안 돼. 그니까 근데 여기 걸린 거예요. 계속 한 편만 보고 잤어야 되는데 계속 한 5편씩 보고 자야 되는데 지금 2시 넘었는데 근데 되게 신기했던 게 사실 앞부 그 애니화 된 부분들은 되게 어떻게 보면 소소한 일상 에피소드 같은 느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삼삼한데 근데 자꾸 다음화가 보고 싶어서 그거 대단한 기술이잖아요. 진짜 대단한 기술이에요. 트리거가 이제 물이 올랐어.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뭘까? 이 삼삼한데 재밌는 나를 계속 보게 하는 이것은 뭘까를 보면서 생각을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약간 민족 반역자 같은데 광복절에 저 휴일이 그러니까 출근을 안 했으니까 그때 이제 그 나머지 만화책 부분들을 몰아서 봤거든요. 근데 또 그러면서 또 생각이 많아졌어요. 재밌는데 뭐지? 점점 보면서 이 만화 뭘까? 점점 생각이 많아져서 그래서 대본에 뭔 얘기를 해야 되지? 뭔가 어떻게 보면은 되게 할 얘기가 많은 작품 같긴 한데 또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정리해서 말하기 힘든 작품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네, 오늘 어찌 잘 수습이 된 것 같고 오늘 저도 방송에서 얘기하면서 깨닫거나 느낀 거거나 생각한 것도 많았던 것 같아요. 사실은 네. 세민님이 이 소비자주의를 비판하고 싶었다는 것을 언어화되지 못한 나의 생각 여기서 만나다. 근데 저는 그래서 이 작품이 되게 좋은 작품이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처음에 우리가 들어가기 힘든 생각들 그러니까 처음부터 만나자마자 첫 만남에서 대한민국의 소비자주의의 문제점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미친 사람이잖아. 근데 혹시 던전밥 보셨어요? 이건 괜찮거든요. 이렇게 이니시에이팅을 할 수 있는 첫 번째 대화를 시작한 다음에 근데 저는 그런 부분들이 좀 불편했어요 라고 말을 하면 그냥 만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네. 콘텐츠의 순기능이야. 오. 그래서 저는 되게 이런 어떤 그 뭐랄까 평소에 하기 힘든 대화를 하게 만들어주는 좋은 작품이다. 그냥 거기서 먹방 얘기를 하고 끝낼 수도 있지만 근데 그거 나올 때 걔네들 피는 어떻게 했을까? 그것도 환경오염 아닌가? 던전 환경오염. 되게 중요하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 작품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나와요. 이 작품에서. 다루는 소재잖아요. 네. 근데 그 순환에 대해서. 그 큰 동물들을 잡았는데 얘네는 생태계 근데 그것도 사실 거기도 나왔네. 탄소 배출과 그러니까 중간에 얘네는 사실 이 던전 생태계를 망가뜨리고 있는 게 아닐까 했는데 던전은 사실 얘네가 마물을 사냥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생태계를 굴리고 있어 약간. 그 지점이 되게 이것도 뭔가 포장한 것 같아요. 약간 포장하는 것 같잖아요. 인간이 이 정도 망가뜨리는 거를 생각해서 되게 트럼프 같잖아요. 진짜 마더 네이처는 그렇지 않아요. 되게 기분이 이상한 거야. 거기까지 생각이 가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일인 사람이니까 되게 기뻤거든요. 이따위 생각을 아무도 안 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래서 아무도 안 하긴 했을 듯. 리뷰를 지금 그 글로 서울웹툰 사이트에 글로 써서 리뷰를 한 2개 정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첫 번째가 집이 없어. 집에서 사실 뻔한 얘기 할 것 같아요. 저희는 집이 없어 리뷰 안 해요? 해야죠. 근데 그거부터 쓰고. 네. 그리고 두 번째가 던전밥이었는데 던전밥에 이 얘기 써야겠다.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 녹음을 통해서. 우리 녹음이 이렇게 소비자주의. 던전밥이 지향하는 소비자주의는 트럼피즘과 닮았다. 말했어. 댓글 미친 개쌍욕 먹겠다 진짜. 근데 저희 지금 우리 마르실 짱이 트럼프라고 하는 건가요? 금발인 걸 보세요 말하면서 백인의 금발이라고 말. 농담입니다 여러분, 농담이고요. 그래서 되게 의미 있는 작품인 것 같아요. 전 되게 재밌었고 즐거웠습니다. 보는 동안 약간 14권의 완결이라고? 진짜 완결. 13권을 읽으면서 그 생각을 했어. 14권의 완결이라고? 완결 낼 수 있나? 근데
훌륭한 완결을 낸 것도 이 정도면 납득 가는 엔딩이야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오히려 결말은 그러니까 그 중간 과정은 뻔하지 않았는데 결말은 살짝 그 뭔가 그것도 크게 트릭이지. 그것도 그거죠. 그것마저도 그렇긴 한데. 네. 그래서 저는 이 정도면 수작의 반영에 충분히 오를만하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되게 좋은 작품이었다. 즐거운 감상이었다. 그래서 오늘 녹음도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포베 작가님의 리퀘스트를 받아서 리퀘스트라는 말 정말 오랜만에 써보네요. 사랑의 리퀘스트 이거 정말 오랜만에 써보네요. 사실 저희가 뜯어낸 추천 작품 아니에요? 사실은 미국 일기였지만 미국 일기를 하시면 당신도 오셔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바람에 영화 할 때 오시라 그쵸. 라고 말을 해서 네. 포베님이 주신 던전밥 리뷰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리뷰로 찾아올 건데 여러분한테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청취자분들한테 저희가 예고를 하는 게 좋으세요? 안 하는 게 좋으세요? 무엇을요? 다음 화를 예고를 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한 문의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아, 다음 주에 뭐 할지 예고를 할까요 말까요? 안 하는 게 이거- 낫지 않아요? 저희는 말 거거든요. 이거 대답 없는 메아리 뭐 이런 거 허공의 외침 막 이런 거 아니에요? 그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네.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 맘대로 하겠습니다. 네. 의견을 알아야 되잖아 그래도. 아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 안녕.